이탈리아 선수들의 도박 이슈입니다. 네. 네, 토날리는 지금 현 시점에서 가장 지금 대표팀에서도 그렇고 이탈리아에서 가장 그렇죠. 잘하는 미드필더고 파지올리는 장래가 총각 맞는 미드필더고 네. 이런 애들이 자, 2023년 10월 16일 월요일 히든풋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종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환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선우입니다. 네, 클립으로 보시는 분들은 월요일인데 왜 이주원이 없나? 자, 주원이 형은 오늘은 지방의 그 일 때문에 일정이 있어서 오늘만 결장하고 다시 화수목부터는 정상으로 돌아옵니다. 이렇게 세 명의 조합은 처음이에요. 처음이죠. 뭐 언젠가 한번 해봤을 수도 있죠. 예전 히든풋볼. 아니 없을 거예요. 그래도 셋은 없을걸? 없어. 여기에 누구 한 명이 더 있을 수는 있었을 거예요. 보통은 그랬죠. 맞아. 어. 그렇게 네 명은 해본 네. 적 있는 것 같은데 요렇게 세 명은 처음인 것 같아요. 그 기대되지 않나요? 뭐가요? 뭐가요? 뭔가 약간 있어요, 그런 게. 평상시에 잘 없던 조합. 특히나 저도 이제 찬우 형이랑 오랜만에 히든풋볼을 하는데 뭔가 그 특유의 까칠함들이 있는 분들 아닙니까? 저요? 없진 않죠. 부드럽죠, 저는. 되게 부드러운 스타일은 아니에요. 되게 부드러운데요? 누구한테? 모든 사람한테. 여자친구한테요? 아니, 진짜? 모든 사람한테 부드럽지. 그래요? 제가 뭐 언제 까칠하게 했습니까? 주제가 까칠한 거지. 제가 예. 까칠하게. 이 사회가, 이 축구계가 나를 까칠하게 만든 거지. 축구계가 그렇게 만들었어? 그렇지. 현대 축구 사회가? 예. 내가 까칠하진 않아. 주제가 까칠한 거지. 그렇습니다. 그래요. 네. 네. 뭐 어쨌든 네. 자, 오늘은 이제 간단하게 단신 얘기해보고 메인 이슈는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지금 밀란이 매각을 잘했다라고 결과적으로는 네네. 지금 판단이 되고 있는 토날리와 차니올로 두 명의 도박 이슈 체크해 볼 거고요. 그 다음에 제가 환희 형한테 지난주에도 한번 얘기 드렸었던 건데 이 잘 나가고 있는 알론소의 레버쿠젠 어떠냐 이런 이야기가 이제 메인 이슈가 되겠습니다. 그 두 개 이야기 이외에 나머지들도 체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준비되어 있는 단신 이전에 그 얘기를 좀 해보죠. 이근호 선수가 그 SNS를 네. 통해서 이제 이번 은퇴 시즌 발표했죠. 끝나면 네. 은퇴를 발표를 했습니다. 사실 좀 일러요. 네. 나이로 봤을 때. 이른가? 조금 이르지 않나요? 아니지. 85년생 뛰는 선수가 없어요. 잘 그래요? 없죠. 네. 이제는. 아니 우리랑 방송했던 김승용이 이근호 친구인데 은퇴한 지 1년 넘었고 아, 그렇구나. 하대성 제주 코치고 그러네. 백종환 은퇴하고 같이 이제 부평고 친구들 다 은퇴했고 난 느낌상 이르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8호면 뛰면 안 되는구나. 8호 외국에도 거의 없을걸요? 그렇죠. 호날두. 호날두 근데 많이 은퇴했네. 없어요. 무슨 골키퍼나 티아고 실바 같은 특이한 케이스 말고는 다 은퇴하는군요. 뭐 에딘 제코 같은 선수는 아직 뛰긴 하는데 제코가 86이죠. 86 네, 한 살 어리죠. 한 살 정도 딱. 그 정도. 84, 85, 86 요 정도가 지금 대부분 다 이제 은퇴를 했거나 거의 은퇴 직전 막 이런 상황이죠. 지금 베시탁스 임시 감독이 버락 일마즈? 뭐였지? 브락 일마즈. 일마즈. 버락 오바마죠. 이제 베이스탁스 경기장 앞에 놀러 가서 지나가다가 궁금해서 누가 감독이 찾아봤더니 일마즈. 일단 뭐 원래 있던 감독이 잘리고 예전에 그 공격수였던 잠깐 반짝했잖아요. 한 잠깐 반짝했지. 2, 3년 정도. 야, 그래도 얼마 전에 튀르키예 갔다 왔다고 역시 또 백시타슈가 나오네. 거기 지나갔어요 앞에. 예. 그래서 몬텔라 감독은 못 만났나요? 어디 감독이죠? 저 찾아본 거밖에 지금 몰라요. 튀르키예 감독이야 몬텔라가. 그래. 뭐 대표팀 발표하더라고 내가 봤을 때요. 그래서 그걸 봤을 때 85년생일 거야 일마즈가. 네. 그래서 감독해도 이상하지 그치, 않구나. 좀 이르긴 한데 그래도 이상하진 않죠. 하여튼 85년생 이근호 선수가 또 은퇴를 한다고 하니까. 그 대본을 좀 길게 준비했어요. 내일. 내일 또 이근호 선수 얘기를 좀. 그 정도 해야죠. 가치가 있을 것 같아서. 당연히 가치 있지. 그리고 생각해보면 이근호 선수는 저희가 2016년에 히든풋볼 첫 번째 공개 방송하고 그 다음에 했을 때 같이 했었어요. 같이 했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다른 이 월드컵 때 컨텐츠를 할 때도 이근호 선수가 온 적도 있었고, 그리고 현장 가서 만나도 저희랑 그래도 안면이 있고 그래가지고 그치. 비교적 아마 주원 형이랑 07 한번 나갔었나? 아니면 나가자고 얘기했다가 좀 스케줄이 안 맞았었는데 그랬던 것 같은데. 김승용이랑 뭐 해서 같이 나갔을 수도 있어요. 한 번 나갔던 것 네. 같은데. 근데 지난번에 이제 그 대구 대팍 갔다가 이근호 선수가 저 이제 오프닝 찍으려고 그랬는데 쓱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그래서 안녕하세요. 그랬는데 유튜브 재밌던데? 그래서 축구 해외 축구가 많은데 그랬더니 그거 말고 여자들이랑 방송하던데? 그러니까 식장 탈출이었어. 그거 재밌던데요? 그러더라고. 그거 은근히 보는 사람들 있어요. 누구 축구 선수가 식장 탈출 본다고 나한테 말했는데 기억이 안 나네. 그래? 은근히 있어. 그러니까 축구 보긴 싫고 네. 그냥 축구 곁다리로 어쨌든 알고리즘이 그런 형성돼 있을 거 뜰 아니야. 테니까. 그치. 어쨌든 이근호 선수는 만약에 추후에 가능하면
저는 좀 같이 모셔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입담이 있기 때문에 워낙 말을 잘하고 실제로 또 해설 경험이 없는 것도 아니고 네. 러시아 월드컵 때 뭐 약간 불운에 의한 거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그때 해설도 했었고 맞아. 그래서 항상 이제 그 사람이 보면은 이근호 선수 같은 게 보면 약간 밝은 느낌이 좀 있잖아요. 아, 사람이. 좋죠. 그런 게 너무 좋더라고요. 자, 어쨌든 이근호 선수 이야기는 디테일하게 내일 한번 다루고 가능하면 저희가 한번 또 모시고 네. 관련된 컨텐츠를 더 만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단신 두 개는 하나는 미카엘 안토니오입니다. 안토니오가 사우스게이트 싸게를 비판을 했다. 왜 비판을 했냐 보니까 그 제임스 워드 프라우즈가 왜 이 대표팀에 뽑히지 않느냐 그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 현역 선수가 팟캐스트에서 A 대표팀 감독 얘기를 하는 거는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은데. 근데 뭐 지그나라 아니니까. 자메이카 선수죠. 그래도 쉽지 않지 않나? 남의 나라니까. 얘기하나 네. 그러면? 그리고 또 팀력녀니까 약간 좀 더 이제 아마 그런 것 같아. 해주는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고. 네. 근데 사실 사우스게이트 감독 그 특히 미드필더 뽑는 거에 대해서는 비판은 계속 많았죠. 있었죠. 지속적으로 딱 좀 내가 있었죠. 보니까 몇몇 선수들 때문에 그래. 칼빈 필립스, 예. 그다음에 조던 앤더슨. 어. 요거 때문에 그런 것 같아. 네. 이게 근데 지금 여기 나오는 것처럼 뭐 그런 그 사우스게이트 감독이 좀 비판받는 것도 있긴 있습니다만 그거랑 별개로 예를 들어 우리 대표팀 선수 중에 그 입 좀 터는 선수 누구 있나요? 한 명만 얘기해 주세요. 지금 현역? 지금 현역 중에 조금 빅마우스다. 지금... 인터뷰 좀 한다. 세게 말할 수 있다? 세게 좀 말할 수 있다. 아 거의 없네. 없지 않나? 세게 말할 수 있는 선수들은. 그거지 이제 예를 들어서 뭐 광주의 외국인 티모가 아니 엄지성 왜 국대 안 뽑냐? 칼린스만 어떻게 된 거 아니에요? 이상하냐? 좀 정신 나간 거 아니야?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한 근데 거죠. 물론 우리나라 여론상 그럼 티모 맞아 막 이런 얘기가 나올 거는 같긴 한데 그럼 그런 느낌으로 사우스게이트도 사실 잉글랜드 그 대표팀 팬들 중에서는 좀 아까 얘기했던 대로 비판을 받는 경우도 있으니까 거기 한번 편승을 하려고 그랬던 건지 그냥 자기 그 사실 그 워드프라우스 대표팀 안 뽑히는 거에 대해서 몇 번 얘기가 예, 나왔던 나왔죠. 것 같아서 맞아요. 그래서 이제 안토니오가 약간 우리 팀 동료고 얘 이렇게 잘하는데 잘하긴 해. 지금 현재 지금 시즌 초반에 엄청나게 잘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잘하는 애를 왜 안 뽑냐. 그러니까 자기는 아마 그런 순수한 의도에서 말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긴 해요. 여기 그 문구 본인이 얘기한 것도 좋아요. 이 마디가 좋아. 내가 제워피였다면 제임스 워드 프라우저였다면 대표팀에 뽑혔어도 안 갔을 것이다. 그런 다음에 난 당신을 위해서 뛰지 않겠다. 내가 왜 그래야 되냐. 이거 굉장히 좀 강렬하게. 역시 외국 마인드야. 네, 한국에서는 이랬다가 이런 싸가지 없는 새끼 이러면서 욕먹지 이러면. 네, 쉽잖아요. 네. 근데 보면 미카엘 안토니오가 여기저기서 조금 이거를 터는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인터뷰도 보면 조금 강하게 하는 편이기도 한데 나이도 이제 있고 하니까 뭐 사실 무서울 것도 없다. 어린 선수보다는 훨씬 더 세게 말할 수 있지 않을까? 이제 뭐 그럴 나이도 수 꽉 있겠지. 찼고 내가 뭐 말하는데 뭔 상관이야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그리고 미카엘 안토니오가 뭐 웨스트햄에서 언제나 계속 좋지는 않았습니다만 나름대로 비중 있는 선수다 보니까 그렇죠. 좀 더 그런 얘기를 한 게 아닌가 싶은데 워드 프라우스가 잘하긴 해요. 지금 프리미어리그 소튼에 있다가 소튼에 되게 충정이 큰 선수인데 어쨌든 강등을 당하다 보니까 웨스트햄으로 왔고 2골 6개 도움입니다. 네. 진짜 그리고 이 선수가 무서운 게 그 컨디션이랑 별개로 킥이 워낙에 세니까 그러니까 완전 세피스 진짜 너무 세피스를 잘 차는 선수라. 예. 그러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물론 이제 여기도 뭐 채팅창에도 좀 올라가긴 했는데 이 선수를 어떻게 쓸 것이냐에 대해서 고민이 있을 수는 있다고 봐요. 근데 지금 이 워드프라우스가 갖고 있는 그 세트피스 능력이라는 게 네. 전 세계 탑이잖아 얘는. 완전 그게. 탑이죠. 그러니까 그것만으로 내일 뽑아볼 만하다. 그러니까 하나 데려가서 필요했을 때 투입하는 거 충분히 되긴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10월 잉글랜드 국대 뽑힌 사람들 보면은 라이스 인정이죠? 당연히 가야 되고. 라이스는 뭐 이건 핵심 중에 핵심이죠. 그다음에 벨링엄 걔 인정이죠. 핵심. 근데 이제 여기서 필립스, 핸더슨, 갤러거인데 네. 특히나 아까 형이 했었던 것처럼 캘빈 필립스나 뭐 핸더슨 지금의 폼이나 여러 가지로 봤을 때 한 자리 정도는 뭐 제어피를 뽑아도 되지 않겠나.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네. 뭐 갤러거는 어리고 뭐 활동량 있고 뭐 이러니까 뭐 나이대로 봤을 때 뽑을 수 있다 치면 필립스죠 사실 따지면 경기에 많이 도 못 좀. 네. 아마 뛸 수 있는 스타일로 따지면 핸더슨이 좀 더 가깝지 않을까. 그러니까 필립스는 얘 유형 자체가 그냥 독특한 선수 스타일의 선수라. 특이하죠. 예. 물론 지금 맨시티에서 못하고 뭐 이런 걸 다 떠나서 그냥 이전에 리즈 때 생각하면 사실 뭐 그냥 뒷선에서 떠나서 받칠 수 있는 스타일이 선수라고 워낙 치고. 독특한 선수니까 뭐 그래 뭐 감독 취향이니까 뽑을 수 저는 오히려 필립스는 뽑을 수 있다고 봐요. 뽑을 수 있다. 오히려 역으로. 오히려. 물론
이 선수가 지금 폼이 안 좋은데 어. 그렇다고 해서 그럼 필립스의 역할을 대체할 만한 사람 누군가 있냐? 라고 물으면 또 없는 것 같거든 그게. 그리고 필립스 자리랑 제어피 자리는 또 완전 다르고. 네, 그러니까. 그래서. 그 되게 하드워커긴 해요. 아니 제어피가 아주 안 뽑히진 않았습니다. 지금 국대 A매치 이 기록이 11경기 2골이 있거든요. 22년 9월 이후에는 이제 뽑힌 적이 없다고 하는데 요즘 펌만 놓고 봤을 때는 한번 뽑을 법도 하다. 근데 우리가 네. 그 항상 대표팀 얘기하면 그런 경우 있잖아요. 이 대표팀 감독들마다 본인이 유독 안 뽑는 선수들이 좀 있어요. 안 뽑는 선수도 있고 뽑는 선수도 있고. 이 선수를 왜 뽑지 않는데 꼭 데려가는 선수도 있고. 아마 제워프의 약점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사우스게이트가 확실하게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뭔가 있다. 뭔가 있다. 그러니까 뭐 약점으로 굳이 꼽자면 미드필더에서 활동량은 많지만 효과적인 수비 뭐 그런 건 약하니까. 본인이 생각했을 없다. 때. 그리고 킥은 제워프가 뛰어나긴 하지만 나머지들이 다 좋은 킥 능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어느 정도 보완도 가능하고 해서 뭔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애매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네. 또 이런 것도 있죠. 어쨌든 이제 저는 예전 히드풋볼에서 제가 가져온 주제 중에 제임스 워드 프라우즈는 빅클럽에 갈 수 있을까? 강등됐으니까. 근데 대부분의 선수 출신들이 저 스타일은 빅클럽엔 힘들다라고 얘기했는데 이유는 생각이 안 나요. 근데 어떤 그런 부분과도 일맥상통하지 않아요. 결국 웨스트햄 뭐 초강팀은 아니잖아요. 그래도 웨스트햄 정도는 뭐 중상위권 정도. 중상. 그래서 뭐 그런 부분에서 이유를 좀 찾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분명히 단점을 봤을 거야. 왜냐면 이걸 비교해서 당연히 뽑았을 거고 아니면 뭐 아까 형이 말했던 칼린 필리스는 그만의 어떤 롤이 있고 제어프는 여기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애매할 수 있겠다라고 판단했을 수도 있죠. 근데 솔직히 여기서 한 명 다치면 무조건 뽑을 것 같긴 하거든요. 바로 밑에 있긴 할 것 같아. 6번째 미드필더 것 같긴 예. 해요. 제가 볼 때는. 근데 지금 그거 있어요. 벤 화이트 지금 얘기가 나오면서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스날 팬 입장에서는 게이드가 아니냐. 안 나가는 게. 안 근데 뽑히는 게. 그게 단순하게 생각하면 팬들 입장에서는 안 나가는 거 괜찮거든요. 근데 선수들이 그 대표팀에 뽑히지 않으면서 생기는 어떤 스트레스? 있겠죠. 이런 게 경기력에 영향을 줄지 안 줄지 우리는 모릅니다. 성향이. 그러니까 뭐 대표팀 가면 피곤해하는 선수도 있어요. 솔직히 난 네. 봤어 한국에서. 뭐 어차피 가봤자 나 한 20번째 선수인데. 안 뛰는데. 못 뛰는데. 못 뛰는데. 그래서 조금 아팠거든요, 그 선수가. 어. 그냥 아프다고 안 간 적 있어. 음. 안 간 선수가 그래? 있어요. 예. 근데 나는 그 선수는 이해가 가. 가도 내가 볼 때 무조건 쓰이진 않아. 거의 뛰어봤자 2, 3분 어. 뒤에 마지막.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는 게 뭐 멘탈이 약하다고 보면 어떻게 보면 약한 건데 현실적일 수도 있죠. 나 그냥 소속팀에 쓰여야 되니까 조금 아픈 거 참고 안 가. 그냥 아플래라고 얘기하는 선수도 있을 수 있거든요. 제가 국내 사례에서 한 선수를 알고 있어가지고 해외에도 이런 유형의 선수가 있을 있죠. 수도 있잖아요. 있을 수 있죠. 성격은 모르잖아. 알 수 성향이나 없지. 이런 것까지 자세히는 모르니까. 아니 얼마 전에 그 이탈리아 대표팀에서 자카니 건거 관련해서 자카니가 그 라치오. 빠졌다 들어왔다 예. 막 약간 이런 얘기가 어. 있었는데 이 만치니 감독 때부터 약간 이런 다툼이 알력이 좀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스팔레티 감독도 그런 거 가지고 얘기를 했었는데 결국은 이제 그냥 아프다고 이제 됐어요. 아프다고 됐는데 그냥 보통 감독들이 얘기를 하는 게 자카니 뭐 훈련 태도 불성실하고 뭐 이런 얘기를 좀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카니도 어쨌든 대표팀에 가서는 대표팀에서 본인이 퍼스트 옵션이 아니다 보니까 경기에 나오는 시간이 좀 적은데 네. 근데 그런 거에 불만이 있는 게 아니냐는 얘기를 했었는데 실제로 뭐 이번에는 진짜로 아팠다 이런 걸로 그냥 끝나긴 했는데 그런 걸 확실히 좀 티를 내는 선수도 있는 것 같긴 해요. 그 옛날에 그거 있었잖아요. 뭐 이게 다 선수마다 다르기 때문에 완전히 똑같이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 우리나라 선수들 얘기하면서 그 국가대표에 대한 어떤 그 로열티가 동양권 특히 한국 선수들이 되게 높다. 그런데 이거에 비해서 유럽은 좀 덜하다. 이런 얘기가 있잖아 좀. 근데 남미는 보니까 우리 이상이면 이상이었지 아래는 아닌 것 같고. 근데 난 이번에 그 베컴 다큐를 주원이 형이 한번 봐보라고 그래서 봤어. 저도 다 봤어요. 그 나랑 비슷하다고 그러는 부분도 뭔지 알겠어. 그 강박 있는 부분 나랑 똑같더라고. 옷걸이 그 각도 재는 거랑 이런 잠깐 거. 나오더만. 난 되게 많은 줄 난 알았어. 되게 많은 줄 알았어. 앞부분에 약간 인트로처럼 나오더라고.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처음에 그 베컴이 이제 독백하면서 나오는 부분이 있는데 그 파트가 나와요. 맨유를 위해서 뛰는 것도 뭐 되게 좋은 일인데 잉글랜드 대표팀에 뽑힌 순간에 대한 거를 되게 딥하게 얘기합니다. 근데 그거 보니까 이게 물론 유럽이 그렇지 않은 선수들의 비중이 있어서 우리가 그렇게 예전에 얘기했는지 모르겠지만 이들도 국대 뽑히고 거기 대회 나가는 거를 엄청 중요하게 생각하더라고요. 엄청나게 중요하죠. 네. 그 베컴 그리고 특히나 그 본인이 이제 잉글랜드 대표팀에서
그 프랑스 월드컵 때 사고를 한번 크게 쳐가지고 아, 그런 게 진짜 더 아마 내리에 있지 않을까. 그 얘기가 되게 어떻게 보면 핵심이에요. 핵심적인 핵심이죠. 베컴 다큐에 네. 그거랑 레알 마드리드 이적한 거. 그게 핵심 이슈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있지 않을까? 국대 팀이 약해. 이 팀은 월드컵에 못 나가. 근데 나는 그 자기 나라에 안 살고 해외 리그에서 평생을 뛰어왔어. 그러면 보는 시선이 있으니까 국대에 가지만 송군 귀찮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야. 나가봤자 월드컵 예선 해봤자 우리 팀은 어차피 못 나갈 거고 그냥 나만 희생하는 느낌이 들 수 있잖아요. 가면 잔디도 안 좋고 대우도 안 좋고 시설도 열악하고 이렇게 생각하는 선수도 난 충분히 있다고 봐요. 근데 한편으로는 반대로 또 그러니까 뭐 이중국적이나 삼중국적 이런 선수들도 유럽에 많으니까 많죠. 유럽 많으니까 이런 선수들이 결국 자기가 원하는 국적의 대표팀을 못 뽑혀서 결국 다른 대표팀을 선택하는 것. 또 심심찮게 나오는 거 보면 그 선수들 어쨌든 대표팀에 뛰어서 뭔가 월드컵 혹은 무슨 그 대륙컵에 나가고 싶어하는 욕망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있겠죠. 그게. 예. 약간 뭐 종류가 딱 그게 맞진 않지만 지금 방금 전에 좀 그 얘기가 나왔던 순간 조르지뉴 원래 브라질 그거였다가 이탈리아로 넘어온 것도 그렇죠. 있고 그런 경우 덜어 있으니까 그 누구요? 저기 누구요? 누구요? 그 저기 왼발 그 볼 좀 차는 센터백 누구요? 많죠. 그 저 프랑스였다가 스페인으로 간 친구 있잖아. 아, 포르트. 그래. 걔도 그렇고. 뭐 디에고 코스타도 사우디 갔다 오고 지금 이름도 막, 야, 맨시티 진 선수인데 사우디 갔다 오고 까먹어버린 거야? 아니 그러면 디에고 코스타도 결국 예. 걔도 특이한 케이스. 걔는 그치. 사실 브라질 선택해도 될 앤데 해도 아마 뽑혔을 것 같아요. 왜냐면 그때부터 어떻게 보면 브라질이 9번 없다 이게 계속 그치. 나오고 있었던 예. 시기였었는데 근데 결국 뭐 자기 스페인 선택을 했으니까 그것도 약간 어떻게 보면 특이한 케이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 제임스 워드 프라우즈는 저는 그 뽑아 놓으면 분명히 쓰임새가 있긴 하지만 또 무조건 필수적으로 뽑아야 돼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생각해보면 요즘 잉글랜드 대표팀 멤버가 너무 화려해요. 좋아서 진짜 화려해. 너무 좋아서 역대급 아닙니까? 그러니까 난 이것도 사실 이게 사람들이 그러니까 뭐 얘기는 그냥 흥미거리 약간 가십거리로 얘기하는 거지 진짜 막 얘 이렇게 잘하는데 왜 안 뽑아 이런 느낌은 아닐 거라고 그래. 봐요. 멤버가 너무 좋아서 이렇게 뽑아도 이 미드필더만 봐도 멤버 좋은데. 멤버만 따지면 사실 적기예요. 예, 적기는 이제 보통 사망 플래그인데 어쨌든 적기긴 적기입니다. 아 근데 감독이 뭐 감독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것 같긴 한데 네. 또 한편으로는 사우스게이트 감독 이전에는 아무도 뭐 안 좋았죠. 이 근처도 못 갔으니까 이 사람이 올린 성적에. 이렇게 생각해보면 내용이나 이런 걸 떠나서 사게가 지금 최근에 이뤄놓은 업적이 잉글랜드 몇십 년 동안 제일 좋은 상황이긴 하니까 야 근데 벨링엄, 라이스, 메디슨이면 진짜 좋긴 해요. 앞에 앞에도 케인 톱에 있고, 케인 있고. 뭐 사카도 요즘 좋고 뒤에 사카도 엄청 좋고 그다음에 뒤에 센터백들도 다 네, 좋고 다 괜찮으니까. 이런 상황이면 솔직히 저는 이게 프랑스랑 더불어서 세계 투탑이라고 보이거든요. 이 정도 멤버면 멤버만 놓고 봤을 때. 멤버만 놓고 봤을 때는 아놀드 있고 뭐 하여튼 그렇습니다. 자, 사우스게이트 감독을 비판한 제임스 워드 프라우즈를 뽑지 않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한 빅마우스 안토니오 얘기 잠깐 해봤고요. 그다음 루카쿠입니다. 네. 이 친구가 그래도 우리한테 소스를 많이 줘요. 아니, 이제 안 끝나? 왜 안 끝나? 이 루카쿠는 끝나지 않아. 그 다음에 또 이 축구 뒷담화에도 루카쿠가 오면 또 지현이 형이 몇 안 되는지 흥분하는 포인트거든요. 네. 예. 그래서 루카쿠 얘기가 저도 또 이제 있습니다. 거들고 있고요. 그러니까요. 네. 참 대단한 재능을 가진 친구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그 남들이 열받게 하는 재능을 갖고 약간 있는지 유튜버의 특성을 다 가지고 있지 않나요? 있지. 끝나지 않은 그 하나의 주제로 계속 가지를 펼치면서 계속 스토리를 이끌어 나가는. 네. 관종이 자기중심적으로 뭔가 돼야 돼 항상. 지난번에 그 인지심리학 교수 김태훈 교수님이 왔을 때도 네. 그 질라탄 같은 경우에는 후천적으로 나르시시즘이 생긴 것 같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루카쿠는 아니다. 이 얘는 그냥 처음 이 선천적으로 좀 이런 것 같다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물론 뭐 아주 단편적인 정보를 보고 얘기하는 그렇죠? 거기 때문에 다 알 수는 네. 없지만 자 10월 30일 로마 이제 원정 경기 오는데 네. 이 경기는 뭐 최근에 또 인테르가 뭐 괜찮으니까 근데 그래도 좀 위험한가요? 네. 아니 왜냐하면 이게 항상 인테르가 보면은 이렇게 이런 식으로 나갔던 선수들한테 부메랑을 많이 맞았어요. 근데 루카쿠가 선발로 나올 건 뭐 어쩔 수 없는데 그냥 못했으면 좋겠습니다. 뭐 네. 잘하길 바라는 건 다 아니니까. 이 경기는 가서 볼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세리아를 좋아하시는 분들. 있겠죠. 왜냐면 인터밀란 팬들의 격렬한 그냥 모든 경기에 집중 그냥 루카쿠에만 할 것 그렇지. 같거든요. 그렇죠. 이 경기의 스토리는 네. 다른 거 뭐 상관없어. 공 굴러가는 관심 없어요. 그냥 루카쿠. 루카쿠. 그래서 그런 경기도 볼만하겠다. 이겨야죠. 그리고 이겨야 돼요.
지금 보니까 네. 루카쿠를 환영하기 위해서 인텔 팬들이 5만 개의 호루라기를 준비했대요. 네, 휘슬 이거 얘기는 미리 준비한다고 얘기가 미리 나왔었고. 와, 근데 이거 그러면 장난 아니겠다. 공 잡았을 때만 부을 거야. 잡을 거 아니다. 때마다 다 부른다고. 와. 근데 저는 이제 걱정되는 건 딱 하나예요. 그러니까 다른 게 문제가 아니고 휘슬 부는 건 차라리 나. 네. 입을 막는 거잖아요. 얘한테 또 욕할까 봐. 근데 그리고 욕인데 인종차별. 그래 그 욕 나올까 봐. 이거는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이게 안 왜냐면 하면 안 돼. 안 해야 명분이 생기는 안 했으면 좋겠어가 아니라 하면 안 돼. 그리고 인테르 팬들이 그런 전력이 없었던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휘슬 차라리 아이디가 낫다. 그래, 이것만 해. 욕을 못 하니까 그냥 이거 이 물고 있는 거니까. 근데 이게 만약에 휘슬하다가 또 누가 손 넘어가지고 인종차별하면 이게 루카쿠한테 뭐라 할 명분이 없어져. 욕은 거의 무조건 나올 건데. 그래, 그냥 욕하면 네. 되잖아. 아유. 인종차별하면 안 되죠. 자, 이 마로타가 루카쿠 왜 논란을 만들려고 하는지 모르겠다. 이 논쟁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이런 얘기도 했고요. 제코. 의미 없지. 지 가서 잘 뛰고 있잖아. 그렇죠. 자, 그 그다음에 무리뉴한테나 충성을 하라고. 제코는 나였으면 인텔에 남았을 거다. 루카쿠에게 더 힘을 주기 위해서 날 떠나보냈다고 생각한다. 루카쿠가 인텔로 가잖아 매우 놀랐다. 그러면서 지금 제코는 터키에서 괜찮은가 봐요. 제가 광고판에서 많이 봤습니다. 아, 그래요? 네, 뭐 행복해요. 통신사 광고였나를 오. 제가 찍더라고요. 그래서 TV를 보는데, 축구 선수가 이게 광고에 나오면 약간 어색하잖아요. 그래서 축구 선수인데, 저 제콘데 해서 검색해봤더니 페네르바체 대표 그 스폰서랑 해서 광고를 찍었더라고요. 그래서 제일 유명한 선수인 것 같아요. 지금 페네르바체. 뭐 터키 전역을 통틀어서도. 뭐 터키에 이름값도 좋은 있고. 공격수들이 인테르 출신들이 많아요. 그렇지. 제코가 있지, 이카르디가 있지. 아, 그래. 아, 나 진짜. 예. 자, 근데 여기서 루카쿠가 얘기한 게 있습니다. 언젠간 밝히겠지만 지난 여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하면 다 충격받을 거다. 그래서 이렇게 말 안 했어. 그래서 말 안 했어 내용은. 충격 받을 거예요. 겨우 그런 일로? 이런 걸로 충격 받을 너무 거야. 어이없는데 예. 진짜 이런 경우 많아. 엄청 그 소비 훅까지 잡아놓고서 막상 열어놓으면 뭐야? 네가 이잖아. 이런 느낌 되는 경우가 많거든. 자, 그다음에 인테레스 뛰었던 안토니오 파가닌 말하든지 닥치든지 하나만 해라. 그래서 제가 이거를 나 이제 누가 번역해 놓은 걸 봐서 네. 약간 의심을 해. 진짜 이렇게 너무 말했을까? 오버한 거 아니야? 그래서 가서 영어 기사를 봤더니 진짜 진짜 그렇게 shut up 얘기했어요. 어쩌고저쩌고 써놨더라고. 네. 그래서 이거 진짜 말했네. 아니, 되게 아저씨잖아요. 그쵸? 90년대 뛴 선수면. 근데 엄청 세게 말했더라고. 근데 이게 되게 시원한 느낌을 주더라고. 말하든지 닥치든지 하나만 하나만 해. 해. 그 만약에 찬우 형이 네. 이탈리아 현지에 있습니다. 이 경기를 보러 갔어요. 네. 그럼 휘슬 불 거죠. 아, 휘슬이 아니라 저는 쌍욕하고 볼 때마다. 아니 물론 이게 현실성은 떨어집니다만 그 우리 지금 직관의 맛 컨텐츠 하고 있잖아요. 네네네. 제가 런던을 갔다 왔고 그다음 이번 주에 여러분 2개 영상이 더 올라갑니다. 조규성 선수 인터뷰한 건 어떻게 보면 직관회가 메인이었지만 직관기가 올라간 건 아닌데 직관기는 이번 주에 올라가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얘기하고 있는 게 박찬호 인테르 보내고 그다음에 송영주 바르셀로나 보내면 안 되냐. 근데 그게 이제 현실적으로 쉽진 않다. 왜냐하면 이게 네네네. 다른 게 아니라 사실 인테르랑 바르셀로나의 경기를 보러 가는 거는 광고주 입장에서는 매력도가 좀 떨어져요. 그렇죠. 이게 아주 팬덤이 많은 팀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이제 만약에 찬호 형이 이탈리아를 갔다. 그러면 어떤 느낌으로 그 코스를 좀 짜고 싶으신가요? 유니폼을 일단 어떤 유니폼을 입고 갈지 궁금합니다. 유니폼은 그래도 거기 샵에 들어서 하나 사는 게 낫지 않나요? 사는 그림 하나 또 나와야죠. 사는 그림은 하나 나와줘야 돼. 제가 지금 갖고 있는 건 바렐라인데 원래 저는 사실 마킹 잘 안 하거든요. 마킹 해봐야 갈라지고 그러면 되게 보기 흉해요. 그건 좀 그래요. 잘 안 하는데 요즘 같으면은 저는 투람으로. 네. 마르코스 투람으로. 괜찮지. 투람이 너무 귀엽고. 네, 찬호 형 눈빛이 갑자기 되게 수줍어하네요. 왜냐면 지금 차라리 잘 됐어요. 루카쿠 이 새끼 안 와가지고 예. 투람이 주전되고 더 좋아. 네. 만약에 매치업을 정한다면 역시 유배전. 유배전도 괜찮고 저는 사실 근데 밀란이랑 경기하는 걸 더 보고 싶어요. 그래요? 데리비로? 밀란도 되게 축구 재밌게 하는 팀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러니까 라이벌리만 놓고 따지면 유벤투스가 제일 세겠지만 그렇죠. 그거 외에 그냥 경기 자체를 좀 더 재밌게 보고 그럴 수 있는 건 밀란전이 아닐까? 약간 왜냐면 유배전은 너무 이렇게 결과가 이기면 좋겠지만 졌을 때 데미지. 그게 좀 많이 안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사실 컨텐츠로 봤는데 지난번에 저도 진짜 아스날이 마지막에 역전해서 다행이지 그때 1대1로 가는 동안에 옆에 있는 그 상훈이 그 PD랑 계속 야 이거 그림을 어떻게 잡아야 되냐 계속 그 얘기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뒤집히니까 그림이 나왔지. 그러면 가서 뭐
이탈리아에 만약 가게 된다면 형 뭐 식사를 하고 싶었던 게 있다거나 어디는 가보면 좋겠다거나 이런 거 있나요? 아니 근데 그 두오모 성당은 가보고 싶긴 해요. 거기는 유명하니까. 워낙에 이제 유명한 데기도 하고 그리고 거기 앞에 두오모 성당 앞에 그 광장들 보면 사람들 맨날 나가지고 몰려 있고 항상 무슨 뭐 밀란이 우승을 하건 네. 인테르가 우승하건 거기 막 사람들 다 몰려 나와서 막 이렇게 막 깃발 흔들고 막 그러고 있거든요. 그런 거 한번. 네, 그런 어쨌든 그 곳에 가서 구경도 좀 해보고 싶고. 네. 효도 관광권. 만약에 지금 네. 어떤 분이 얘기한 것처럼 찬우 형 직관의 맛이 대박을 치려면 더비를 보러 갔는데 인테르가 0대3 패배 막 이런 거면 사람들이 기대하겠죠. 루카쿠가 조롱 세리머니 하는데 찬우 형 쪽 마침 찬우 형 쪽에서 차에 딱 잡혔어. 화면에 찬우 잡혔어. 형이 막 이렇게 하고서 막 쌍욕하고 있는 거 이런 거. 네. 나는 경기장 뛰어내려가. 아니 못 뛰어내 못 넘어 힘이 없어서 못 넘어. 그럴 수 있어. 넘어. 그건 맞아. 그럴 수 있어. 만약에 환희 형 간다 그러면 어디 가고 싶어? 저는 뭐 이미지상 독일? 독일을 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딱 그림을 만들어서 우리랑 간다 그럼 뭐가 좋을까요? 어디가? 더비 가야죠 저도. 그러면 데어 클래시코? 데어 클라시코. 근데 데어 클라시커는 네. 사실 되게 더비라고 하기에는 되게 좀 새롭게 이거 된 거 아니야? 가면 치열한 건 레비어 이런 거 아니야? 아, 그쵸. 근데 그러면 우리 한국 선수가 없으니까, 없으니까. 사실 좀 명분이 떨어지고 레비어 더비 가면 이제 아니면 바이언 챔스? 챔스 좋죠. 김민재도 보고. 그러면 이제 뭐 바르셀로나랑 잘 만났으니까 둘이 만나면 뭐 영종이랑 어깨 동무 하다가 마지막에 죽방 때리면서 끝나는 식으로 하면 되지 않을까. 혼자 가면 약하니까 같이 가서. 예. 뭐 이게 현실적으로는 아까 얘기해드렸던 것처럼 팀의 팬덤 따라 사실 광고주들이 이제 광고를 넣는 게 달라지기 때문에 네. 사실 한국 선수가 있어야 그러니까요. 어느 정도. 그러니까 저는 약간 특이 케이스였어요. 그리고 1박이도 하고 그런데 그 이후에는 한국 선수 있는 쪽이 아니면 사실 쉽게 그림이 만들어지진 않으나 어쨌든 여러분 직관의 맛은 계속 세일즈가 잘 되고 있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루카쿠 이야기는 이렇게 뭐 하여튼 얘는 뭐 골 때리는 애니까 이 정도면 되죠 뭐. 그냥 저기 아닙니다. 뭐 행복하게. 예, 무리뉴 감독 지금 로마 성적 안 좋아가지고 지금 사실 로마는 로마대로 지금 어려운 상황인데 그래 열심히 해라. 자, 그리고 메인 이슈 들어가기 전에 요거 하나 체크해야죠. 튀니지 4대 0으로 우리가 크게 이겼습니다. 클린스만이 이렇게 시원하게 이긴 경기는 처음이죠? 처음이죠. 없죠. 그 전까지는 뭐 사실 워낙에 전적이 안 좋았으니까. 그래서 요 경기를 간단하게 체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어떻게 봤나요, 환희 형? 뭐 그때 이제 우리가 같이 라이브를 보긴 했습니다. 일단 뭐 전반전은 상당히 답답했고 근데 그럴 수 있다고 봐면 티니처럼 그렇게 내려서서 3-4-3으로 계속 수비하면 뭐 사실 5-2-3이었는데 완전히 수비하면 이걸 뚫기가 어렵죠. 뭐 클래스가 낮은 팀, 뭐 피지컬적으로 약한 팀이면 그래도 방법이 있겠지만 피지컬도 좋고 어느 정도 버틸 수 있는 팀이면 굉장히 어렵고 튀니지가 뭐 경기 최근 전적을 보니까 월드컵부터 해서 실점을 거의 안 했더라고요. 네, 되게 그래서 좋은 팀이었어요. 확실히 좋은 팀이고 거의 다 주전급이 왔기 때문에 저는 전반전 당연히 이제 홈에서 답답하다 느꼈겠지만 그럴 수 있다 생각됐고 하지만 후반전에는 확실히 체력이 떨어질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어쨌든 이동도 장거리고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확실히 후반전에는 좋은 경기력이 나왔고 아시안컵이나 뭐 아시아 예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저는 나름 튀니지가 우리나라에서 인지도가 떨어져서 그렇지. 난 상당히 은근히 꿀 상대인데라고 생각을 했어요. 좋은 스파링 상대라고 생각을 해서 경기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봤습니다. 네. 찬우 형은? 아니, 저는 뭐 이게 뭐 여기서 뭐 전술적인 어떤 거를 얘기하기보다 경기가 이렇게 포인트가 넘어가게 된 게 결국엔 그 2분 사이에 이강인 선수가 두 골을 넣어버려가지고 빠박! 거기서부터 튀니지가 완전 좀 무너져 뭉개졌죠. 생각이 좀 났던 것 같아요. 그 어쨌든 그 프리킥 자체도 이제 이강인 선수가 얻어낸 거니까.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가 없었을 때 우리가 대표팀을 어떻게 운영할까? 뭐 만약에 이제 부상이나 혹은 뭐 예기치 못한 상황으로 그렇게 나올 수도 있는 거니까 어떤 경기에서는 그런 상황에서 경기를 어떤 식으로 풀어갈 것인가에 대해서 예시를 좀 보여줬다고 해요. 그 한편으로는 또 그런 것도 있어요. 클린스만 감독이 그렇게 뭐 전략 전술에 그렇게 디테일한 감독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뭐 예전부터. 오히려 이런 좋은 부분이 나올 수도 있잖아요. 오히려 이강인 선수가 직접 얘기를 했다고 하죠. 이재성이랑 자리를 바꾸는 거. 그리고 난 다음에 경기가 잘 풀렸다는 것도 있는데 또 마침 그때 저희가 그날 올렸었던 그 직관의 맛에서 그 조규성 선수가 얘기를 했어요. 선수들 얘기 잘 들어주고 분위기 지금 엄청 좋다. 그래서 사실 뭐 약간 비하인드 스토리이긴 합니다만 그 영상을 찍어 온 다음에 스크립트를 딱 제가 봤는데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이거 진짜 이렇게 얘기했어? 그런데 진짜라고. 근데 그때 그 느낌을 봤을 땐 정말 다른 거를 배제하고 분위기는 진짜 좋긴 하대요.
좀 화기애애한가 봐. 아니 보면은 클린스만 감독 보면은 항상 나이스 가이잖아, 좀. 항상 웃고 있잖아요. 예. 뭐가 그렇게 자기 저기 귀국해서 기자회견 할 때도 예, 전혀 자기는 그런 일 모른다는 듯이 웃고 있으면서. 근데 제가 보니까 전형적으로 정말 굉장히 낙천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자기 앞에 설사 실현과 그 난관이 있어도 네. 이런 건 아무것도 아니야. 이건 내가 다 해결할 수 있는 네. 거야. 약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게 지금 방금 이렇게 지금 찬호 형이 얘기를 했는데 네. 선수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거는 뭐 어떤 감독이든 그럴 수 있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약간 대부분의 것들을 선수들에게 위임하는 느낌으로 지금 보여지는 부분이 있단 말이야. 요즘에는 사실 이런 스타일의 감독들이 좀 각광을 못 받죠? 없죠, 없죠. 사실. 네. 이렇게 못하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더더욱 못하고, 해외도 이런 의견 개진을 하려면 경기 끝나고 감독이 얘기 좀 하자 했을 때 예. 저는 이럴 때 이렇게 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라고 하면 그 정도 들어주는 감독들은 꽤 있죠. 근데 경기 중간에 정신없어 죽겠는데 하프타임 때 락커룸 들어가서 15분 안에 이거를 말하고 수정을 하는 지도자는 저는 거의 없다고 생각이 되고 한국 감독한테는 이제 절대 못하죠. 하는 순간 다음 경기 배제. 할 생각도 안 할걸요? 아예? 아니 약간 그치. 좀 다른 얘기지만 예전에 앙리가 얘기하잖아. 그 펩이 하란 대로 안 했다고 골 넣는데 뺐대잖아. 골을 넣는데 뺐어. 펩, 투엘 이런 사람들은 네. 경기 중간에 말하는 거는 항명으로 받아들일 거예요. 당연히. 왜냐면 내가 수백억 원 받는 감독인데 이러려고 있는 건데 그럴 거면 네가 내가 왜 여기 있어? 이렇게 얘기할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저는 이걸 받아들이는 마인드도 한편으로는 좀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이걸 받아들이는 감독은 손에 꼽을걸요, 진짜. 그러니까 자기 고집이 없는 사람인 것 네. 같긴 해요. 자기 고집은 없어. 근데 다만 자기 삶의 그 방식은 있죠. 그쵸. 그 삶의 방식만 침범하지 않으면 다 모든 건 다 괜찮아. 자기 삶의 방식은 바꿀 생각은 없고 그냥 거꾸로 감독이 이강인, 이재성 너희 둘이 위치 바꿔. 이거는 주로 할 수 있죠. 할 수 있지. 감독들은 주로 그렇게 하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효과를 보기도 하고. 근데 선수가 저 바꿀게요. 이거는 아니 그러면 여기에서 이강인 선수가 그 얘기를 했다는 건 이 선수는 지금 우리 A 대표팀도 경험이 있고 그리고 해외에서 생활을 쭉 하고 있는데 이런 요구를 감독에게 이전에도 했을까라고 묻는다면 아닐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아닐 가능성이 크겠죠? 이강인이라서 할 수 있었고 그것도 있는 것 같아. 이강인이라서 할 수 네. 있었고 그러니까 진짜 하고 싶어도 경기 중간인데 괜히 분위기 흐릴 수 있잖아. 솔직히 말했다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근데 이강인은 만나보면 약간 거침없는 맞아, 아이 느낌이 진짜. 좀 있거든요. 당돌한 것도 네. 있고. 그리고 뭐 이제 막 그런 캠들 있잖아요. 그냥 약간 개인 퍼페트 캠. 그런 거 보면 예. 그냥 하고 싶은 말 하더라고요. 보니까 그걸 왜 해요? 막 뭐 단체 사진 찍는데 약간 유치한 포즈를 요구하니까 그거 요즘 누가 하냐? 금메달 깨물라 그랬다. 그러니까 그거 요즘 누가 하냐? 그러니까 사실 그렇게 생각은 할 수 있어도 입 밖으로 뱉는 거는 쉽진 않죠. 우리 K리그 안에서 뛰는 선수들은 제가 이런 말을 쓸 줄 몰랐지만 MG 스타일이죠. 그래. MG 스타일이야. 그러니까 근데 이 상황에 좀 재밌는 거는 어떻게 보면 감독도 감독인데 이렇게 포지션 변경을 한 거에 대해서 이재성도 완전 오케이 된다면 거기서 맞아 들어간 거 아니야? 이재성 선수는 사실 하라고 하면 어디서든지 뭘 하는 그쵸. 유형의 선수니까 그게 딱 맞아 떨어진 거지. 어찌 보면 난 이재성이 대단하다는 생각도 좀 들어요. 진짜 우리 대표팀에 이재성 선수가 없으면 진짜 다른 모든 선수들이 다 한 1.5배씩은 다 힘들걸요? 진짜 앞에서 이렇게 뛰어다니는 선수가 없어서 주목도가 되게 떨어져서 그렇지. 대단해 이재성은. 그러니까 이게 두 가지 이강인이 말했어. 내가 두 가지 신나를 생각해 보면 그래? 그래 그러자 이러면 진짜 그거는 문제가 될 수 네. 나중에 문제가 됐을 포인트인데 그래? 너도 그렇게 봤구나. 오케이 인정. 너가 안에서 느꼈으면 나도 인정. 바꾸자 한 다음에 이재성이 그렇게 했을 거라고. 이재성 말고 누구? 클린스만. 클린스만도 약간 그런 느낌 아닐 것 같은데. 그래? 인정. 이런 느낌 아닌데? 그래서 그렇게 한 다음에 디테일을 코치가 와서 잡아줬으면 나는 그게 좋은 그림일 수 있다 생각하는데 그냥 그것만 듣고 알았어. 그러니까 쿨하게 그냥 그것만 하고 디테일이 없었으면 솔직하게 얘기하면 약간 후자 쪽이 아닐까. 나는 몰라, 나. 그림상 전자 같은 느낌이 상상되지 근데 않거든. 전반의 느낌을 봤을 때는 근데 사실 그리고 대표팀이라는 데가 사실 디테일을 잡기가 되게 어렵죠. 어렵지. 잠깐 모이는 거니까. 원래 훈련 시간이 절대적으로 적으니까 잡기 어려운 것 같은데 뭐 어쨌든 이렇게 크게 이긴 게 처음이라 저도 약간 당황스러워요. 좀 봅시다. 좀 더 봐야 돼. 데이터가 없어. 좀 더 봐야 돼. 그러니까 오늘 또 경기 내일이죠. 내일이죠. 그러니까 네, 대승을 경기하니까. 한 거에 대해서 일부러 깎아내릴 이유는 저는 전혀 없다고 보이는데 우리가 우려하는 부분이 그렇다고 다 없어진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 중요한 건 아시안컵인데 아시안컵을 가는 데 있어서
일정 레벨 이상의 토너먼트 뭐 8강, 4강으로 가면 단순히 선수들에게 좀 프리하게 뭔가를 두는 것만으로는 어려울 수 있단 말이에요. 일본 만나면 디테일이 있어야 돼. 필요하죠. 일본 같은 네. 팀 만나면. 네. 그래서 요거는 일단 저는 좀 보류, 약간은 보류라고 보이지만 중요한 건 이재성, 이강인이 맞아 들어갔고 지금 아주 디테일한 전술이 있진 않아도 그만큼 선수들 구성원 자체가 워낙에 좋다 네. 보니까 거기서 나오는 시너지는 지금 있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좀 그래도 좀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건 이 경기가 만약에 이제 상승세의 시발점이라면 네. 그럼 타이밍은 너무 좋다 지금. 뭐 그렇긴 해요. 딱 지금 연말 가는 이 시점에서 지금 딱 팀이 올라와서 이제 쭉 이제 상승세를 그릴 거면 한 두세 달 남은 요 여기서부터 이제 타이밍이거든. 아시안컵까지 쭉 가면 월드컵 예선도 뭐 쭉쑥쑥쑥 다 잘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네. 이게 진짜 상승세의 시작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좋겠다. 네. 진짜로. 지금 뭐 그렇게 저희가 상승세 시작이었으면 좋겠다. 대표팀이 잘 되면 좋겠다가 클린스만 감독을 옹호하고 이런 건 아닙니다. 지난번에 보니까 대표팀이지. 네, 대표팀이 잘 된다고 그때 주원 형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그랬더니만 얘네들은 클린스만 옹호가 앉았네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 그거는 이제 좀 본인의 별개의 귀를 한번 문제죠. 의심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이게 그 감독의 어떤 잘못된 점이나 그런 거를 비판하는 거는 비판하는 거고 그것과 별개로 한국 대표팀이 잘 돼야 또 저희가 대표팀 안 되면 우리 큰일 나요. 여러 가지로 도움이 그럼. 많이 되니까요. 근데 이제 베컴 다큐를 보면 누가 말했지? 누군가가 라커룸 안에서 일어난 일은 밖으로 새나가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부분이 있었던 것 같은데 맞아요. 사실 그 측면에서는 이강인의 인터뷰가 조금 경솔할 수도 있죠. 조금 경솔하게 비춰줄 수도 수도 있다고 있다. 생각. 근데 감독이 클리스만이기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가 다. 클리스만도 오케이 뭐 그런 거 얘기할 수 있지라 그렇게 생각할 것 같긴 해요. 근데 일반적인 감독의 상황이면 이런 이야기가 바깥으로 새어나가는 걸 속 좋아하진 않을 거예요. 만약에 클럽 팀이라면 조금 되게 문제가 됐을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크리스만 감독 오히려 다른 걸 지적했잖아요 이강인 선수. 그러니까 그게 클리스만이니까 별 얘기가 안 된 거야. 이게 보면 다른 클린스만 걸 자체가 지적했어 진짜. 사실 지난번에 김태형 교수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셀럽이잖아요. 클린스만이. 근데 거기에 대해서 경계해야 된다. 너무 팬더마 이런 얘기를 오히려 얘기를 하는. 약간 상황이 좀 웃겨 지금 상황이요. 약간 질투인가? 이렇게 이겼으면 나한테 좀 화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사실 그 얘기가 저는 아주 틀린 얘기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거를 나는 말해봤자 어.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언론은 좀 이래야 된다 그러면 그냥 100번 양보해서 그래 뭐 언론 너무 오바했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팬들은 너무 자유도 있는 그렇지. 그냥 사람들이잖아요. 뭘 하든 뭔 상관이야. 네. 불법적인 것만 안 하면 되긴 하잖아요. 그래서 그게 말이 굳이 이제 그렇게 할 필요가 있어? 해봤자 효과가 없어. 그렇다고 그 사람들이 가서 안 할 거야? 클리스만 기사 보고 클리스만이 좀 불편해하네? 난 가서 가만히 있어. 안 말도 안 그런단 되지. 말이야.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형성이 됐기 때문에 이미 클린스만 감독이 굉장히 예전에 뭐 히딩크 감독처럼 굉장히 존경받고 한국민들에게 절대적인 지지를 받는 사람이다. 그러면 그렇지. 그래. 이런 거 있을 수 있어. 야, 우리 좀 자제하자. 이런 분위기가 형성될 수 있는데 뭐 이거 왜 저런 말을 하지? 다 물음표 하나씩 이게 나 겹치고 있을 것 벤투가 같아요, 있으면 진짜. 완전히 와닿았을 거라 생각해요. 왜냐면 벤투는 진짜 철저하게 관리 많이 그런 했어요. 거를 많이 했어요. 해야 되는데 이제 클린스만이 하니까 굉장히 비효율적인 멘트가 그러니까 이게 아까 얘기했지만 지금 모든 대표팀과 관련된 이슈가 우리 대표팀 감독이 굉장히 독특한 인물이 있어갖고 그렇죠. 이런 것들을 해석하는 게 이전에 일반 우리가 보통 봐왔던 감독들이랑 좀 다 달라요. 이거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사실 이강인 선수 인터뷰도 때에 따라서는 조금 이게 이렇게 바깥으로 나오는 게 맞나? 근데 클린스만이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되고 상상을 해보면 둘 다 이강인과 클린스만이 둘 다 이 얘기를 라커룸에서 둘이만 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도 해요, 사실. 둘이서 요 얘기를 각각의 그러니까 얘기를 이강인이 제 얘기 들어줘서 너무 감사합니다. 뭐 재성이 형 고마워. 이거 끝내고 클린스만도 강인아, 근데 이렇게 깨깍거리는 거 도취하면 안 된다. 넌 연예인이 아니야, 축구 선수야 하고 끝내면 되는데 나 이게 바깥으로 나오는 게 이상하다는 게 아니라 되게 독특한 현상이야 독특한 지금. 현상으로 보여요. 이런 얘기들이 밖으로 나온 거는 많이 없었거든요, 그동안에. 되게 특이하긴 해. 감독이 선수한테 환호성이 너무 많이 나신다고 얘기하는 거 나 이것도 진짜 참 특이하긴 하여튼 해. 특이해요. 이거를 이게 말할 일인가? 약간 이런 생각도 들고. 아니, 그거를 인지했다는 거잖아. 내가 감독이면 경기에 몰입돼서 그런 거 신경 안 쓸 것 같긴 하거든. 근데 이 사람은 들리나 봐. 뭐 자기가 들었으니까 얘기했겠지. 뭐 어떤 의미로 얘기하는지는 알겠지만 아까 방금 한영 얘기했던 것처럼 그거에 대해서 뭐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네. 자, 손흥민 선수 휴식 준 거는 잘한 것 같아요. 네. 손흥민 선수 휴식을 줬고 인터뷰에서도 근육 상태가 100%가 아니다. 본인 의지가 강했지만
아시안컵, 월드컵 2차 예선에 건강한 손흥민이 필요하다. 뭐 이거는 뭐 딱 100번 맞는 팬이 얘기죠. 생각하고 있는 네. 그 부분을 네. 콕 찔러서 얘기해 준 거니까 이거는 뭐 문제 없다라고 보이고요. 혹시 그럼 경기에서 다른 부분에서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아시안컵 혹은 그 이후까지 봤을 때 좀 아쉬웠던 거 있었을까요? 아쉬운 선수였다고. 맨날 얘기하지만 풀백이 진짜 없어요. 사이드백. 네, 사이드백이 진짜 없고 삼선 얘기도 뭐 많이들 어. 하니까 이날은 이제 경기에서도 역시 좀 확실히 좀 아쉬운 게 있었죠. 뭐 박용 선수라거나 그다음에 사이드백도 좀 아쉬운 것들이 있었고 그러니까 저 위치에 대한 부분은 지속적으로 계속 뭐 이야기가 되고 있고 특히 지금 좌우측 사이드백 왼쪽 이기재 선수는 뭐 리그에서도 지금 리그에서 이래저래. 폼이 안 좋은데 근데 저는 근데 이기재 선수는 그래도 대표팀에서는 좀 더 낫다고 봤어요. 수원에서 봤던 것보다는 낫다고 느껴졌던 그거보단 게 낫다. 근데 이것도 있는 것 같아. 지금 수원의 수비진하고 이 대표팀 수비진하고는 좀 수원 팬들에게 되게 미안한 얘기지만 퀄리티 차이가 좀 많이 나서 뭐 어쩔 수 없죠. 예, 많이 나서 그래서 이기재 선수가 좀 더 나아 보이는 효과도 있었던 것 같긴 해요. 근데 이거 풀백이랑 수비는 진짜 안 고쳐지는 게 제가 이제 그 황진성 감독이랑 이슬기 코치 팀을 조금 도와주면서 같이 네. 중학생 중3 경기를 같이 몇 번 보러 갔는데 수비형 미드필더 뛰고 있는 선수가 수비형 미드필더가 거의 아니에요. 아니야? 중앙 미드필더나 공격형 미드필더가 하나 밑으로 내려놓는 수비력이 거야. 괜찮아서 내려온 케이스가 많고 아마 얘한테 너 수비형 미드필더야 그러면 저 수비형 미드필더는 아니에요. 그냥 거기 보고 있어요라고 얘기하는 선수들이고 센터백이 올라와서 보는 경우도 많고 해서 확실히 그 자리가 되게 유스에서 키우기 어려운 자리라서 앞으로도 세계적으로도 그렇지만 확실히 좀 어려운 자리가 될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키우기도 어렵고 각광도 좀 못 받는 것 같아서 그렇긴 해요. 예를 들어서 뭐 그 바르셀로나의 한창 전성기 시절에 그러니까 부스케츠라는 선수에 대한 얘기를 항상 하지만 네. 대부분의 전문가들 되게 높게 평가를 하지만 막상 진짜 스포트라이트는 다 주로 메시였고 차비, 이니에스타? 이런 선수들이 많이 가져갔으니까. 근데 어떻게 보면 핵심이잖아요, 부스케츠가. 부스케츠가 없었다면 그런 축구를 하기 좀 더 어려웠겠죠. 후방에서 시작되는 기초 지점부터 있는데 그래서 보면 지금도 그 잘하는 6번들이 요즘에는 1억유로 막 넘어가잖아요. 잘 없기도 하고. 그러니 로드리 같은 선수는 완전 좀 특이한 케이스긴 한 것 같긴 한데. 그 한준희 위원님 표현을 빌리자면 그 자리에 엠퍼러다. 예. 근데 맞죠? 그리고 지금 너무 잘하니까. 뭐 지금 맨유도 생각해 보면 그 자리에 월클이었던 선수가 폼이 꺾이니까 팀이 흔들리고 있고 카세미로. 아스날도 라이스 오니까 팀이 바뀌기 시작했고 그다음에 토트넘도 상승세의 중심에 비수마 같은 선수가 있고 이런 거 보면 그 자리가 중요한데 우리가 이 자리에 대한 고민을 한 지 오래됐어요. 수비를 잘하는 선수들은 센터백을 뛰고 있고 어. 공격을 잘하는 선수는 공격형 위에 미드필더를 있고. 뛰고 있어요. 그런데 둘 다 어느 정도 어느 해야 정도 돼. 해야 되는데 그런 선수가 사실 아래 레벨에는 그렇지. 많이 없죠. 그러니까 하다 보니까 수비형 미드필더 정착되는 거지 본인이 처음부터 정체성을 수비형 미드필더 나는 공격도 조금 해야 되고 수비도 좀 잘해야 돼라고 생각하는 선수들이 많이 없어서 이게 발굴해내기도 어렵고 이 자리에서 뭔가 특화시켜서 지도하기도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할 일이 많으니까 할 일이 많은 포지션들이잖아요. 풀백, 수비형 옛날에는 수비형 미드필더 수비를 훨씬 더 잘하면 돼. 공격은 뭐 그냥 인사이드 패스만 할 줄 알면 돼. 이런 느낌이었는데 요즘 아니지. 풀백도 옛날에는 수비 잘하고 조금 발만 빠르고 뛰어댕겨. 윙어 잡기만 하면 되라 했는데 요즘은 공격을 못하면 그게 풀백이야 라고 얘기를 하니까 근데 공격만 잘해? 그럼 야 너 백 아니야? 백? 수비 잘해야 될 거 아니야? 그리고 3백 쓰는 팀들도 많아지면 공격력이 더 극대화돼야 돼. 이런 고민이 있어서 그러니까 더 잘해야 돼. 다 잘해야 돼. 거의 다. 이 두 포지션. 그래서 진짜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실 보면은 이게 어렸을 때부터 결국 이런 방향으로 육성이 돼야 되는 건데 그거 맞죠. 선수를 이제 이런 식으로 길러야 되는 건데 생각해 보면 뭐 우리 한일 월드컵 이후에 그래도 많이 이제 유소년에 대한 투자도 많이 이뤄졌고 협회도 그런 거 되게 신경을 많이 쓴 편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뭐 많이 이제 했는데 여전히 이제 지도자들 당시의 지도자들 지금은 많이 좀 달라진 느낌이 들지만 당시의 지도자들이 과거에 결국 자신들이 배웠던 축구관은 거의 그대로 갖고 아이들을 가르쳤기 때문에 그죠? 아직까지는 계속 이런 선수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뭐 좀 연령별 대표팀 경기 보신 분들은 느끼신 분도 있을 텐데 뭐 지금 20세 팀이나 17세 팀이나 보면 애들이 공 차는 게 좀 다르긴 하거든요. 느낌이. 그러니까 결국 저는 이 삼선 문제가 결국 그거 같아요. 지금 세계에서 각광받는 삼선의 선수들은 보면 기본적으로 시야가 넓고 엄청 넓죠. 좌우로 공을 잘 뿌려줄 수 있는 능력을 갖추면서도 수비력이 있는 선수예요. 예. 그런 선수들이 이제 그 각광받는 선수들인데 우리는 결국 아까 환희도 얘기했지만
공격을 잘하거나 수비를 잘하거나 뭔가 좀- 이쪽으로 다 가는데 그러다가 얘 좀 수비 공격 잘하는 애고 수비 괜찮은데 내리거나 아니면 수비 잘하는 애너 얘 패스 좀 하네 그럼 얘 올리거나 이런 느낌이다. 그러니까 전체를 아우릴 수 있는 거 애초에 형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제 그 위치를 보니까 그러니까 압박이 몇 명 들어오면 다 당황해가지고 자기가 여유 있을 때는 다 보이지만 압박 한두 명 들어오면 거기선 자기가 여유가 없으니까 그렇죠. 못 보는 거죠. 그러니까 평소 자기 가진 기량들도 잘 안 나오고 이런 건데 이러한 상황을 아마 어렸을 때부터 이제 많이 그런 방향으로 육성이 됐다면 그러면 좋은 선수들이 나올 거라고 믿고 저는 한 3년에서 5년 정도 후면 우리도 그런 좀 선수들이 가져올 수 좀 있지 않을까. 육성이 될 거다. 네, 있지 않을까. 이번에 아시안 게임 생각해 보면 지금 얘기했던 포지션에 좀 각광을 받았던 선수들이 있죠. 정호연, 그 다음에 왼쪽 박규현, 그 다음에 오른쪽 황재원 네. 이런 선수들도 어느 정도 좀 가능성을 네. 보여줬기 때문에 황재원 선수는 뭐 지금 K리그에서도 워낙에 좋은 선수이기도 예. 하고 그다음에 정호연 선수는 사실 완전한 또 그 6번 그거는 좀 아니죠. 하지만 그 지금 왜냐면 지금 강조해서 이순민 선수가 정호연 선수가 이제 파트너로 뛰고 있는 그렇죠. 거니까. 지금 이순민은 이제 계속 A 대표팀에 왔다 갔다 하고 있고 근데 저는 이순민 선수한테 한번 기회를 완전히 줘도 괜찮을 것 같은데. 베트남전에 한번 써보는 거 어떤가 싶긴 한데 안 쓸 것 같아요. 그래? 아니 난 그냥 그래? 그 주전으로 계속 갈 것 같아요. 그대로? 그대로 웬만하면 부상이 없는 한 계속 그대로 갈 것 같긴 해요. 네. 네. 그래서 한 번 완전히 기회를 주면 이 선수가 갖고 있는 어떤 확실한 장점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위에 다른 뭐 홍현석이나 아니면 뭐 이강인 선수가 뛰어도 조금 더 안정적으로 돌아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있긴 해요. 지금 네. 빨리 다들 아들을 낳아서 수비형 미드필더나 풀백으로 키웁시다. 어렸을 때부터 계속. 본인부터 하세요. 저는 뭐 저 여자친구 제일 오래 만났다고 방금 얘기하셨어요. 네, 맞아요. 예. 네, 저는 본인이 하셔야죠. 아이에 관심이 없어서. 예. 네. 저는 그 애들을 보겠습니다. 네. 여튼 자 튀니지전은 대승했고 대승은 분명 뭐 팀에 도움이 됩니다. 근데 그 막 나쁘다라기보다 독특한 이슈들이 좀 있었다. 이강인 선수의 인터뷰라거나 클린스만 감독의 인터뷰라거나 그래도 어쨌든 크게 이기니까 그건 뭐 다 해피하죠. 그냥 뭐 이건 다 그냥 재밌구만 막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튀니지전까지 봤고요. 오늘의 메인 이슈 이제 두 가지 체크하겠습니다. 하나는 바로 이탈리아 선수들의 도박 이슈입니다. 네. 네. 지금 파지올리. 네. 예, 파지올리가 도박 시작이었죠. 중독이다. 이게 파지올리부터 시작이었죠. 시작점이었잖아요. 그러면 찬호 형이 지금 관련된 얘기를 한번 쭉 해주시죠. 네. 파졸리 선수가 이제 도박 관련해서 뭐 본인이 스포츠 베팅을 했고 그 또 스포츠 베팅이 또 합법적인 게 아니라 불법적인 스포츠 베팅을 했다라고 해서 이제 기사가 이제 먼저 크게 났고 요거에 관련된 그 코로나라는 기자 출신 인물이 있습니다. 예. 이 사람이 무슨 밀당하듯이 네. 한 시간씩 찔끔찔끔을 기자 오늘 이름이 코로나예요? 네. 어. 한 시간 후에 뭐 터트린다. 오늘 나 누구 터트린다. 야, 네네네. 닉네임이 걸려있다. 막 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자니올로 토널리 같은 경우는 이제 대표팀에 소집이 됐는데, 그때 이거 조사를 나와가지고 결국 대표팀에서 빠지게 됐습니다. 이 두 선수가. 지금 최근에 나오고 있는 얘기는 특히나 토날리는 이 밀란 관련된 베팅의 어떤 형태에 따라서 정지가 3년에서 5년까지 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이미 우리나라에서는 별명이 프로토날리. 하필이면 토가 들어가서. 토토날리. 왜 토가 들어가서? 여기 들어와가지고 결과적으로는 밀란이 매각 타이밍을 잘 잡은 거고 사실 그때는 전혀 그런 그림이 아니었지만 뉴캐슬은 완전 피해자가 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얘기 나오는 거 지금 다 뭐 3년, 5년 이거는 다 최고치를 받았을 때. 맞아요. 얘기고요. 아직은 다 실제로는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명확하지 우리가 않아요. 알반 토니 케이스도 봤지만, 예. 토니 같은 경우에도 결국에는 뭐 그렇게까지 몇 년씩 중징계를 받지는 않았으니까. 걔도 참 특이한, 그러니까 걔야말로 진짜 특이한 케이스죠. 본인 이기는 예. 거에 내가 나오면 이김. 거기다 내가 거는 안 거 아니야. 나오면 짐. 이게 자의식 자의식 과잉 아니야? 자의식. 맞아 자식 과잉이야. 자식 과잉. 자아도취가 심해. 그러니까 지금 뭐 여기서 이제 파졸리랑 토날리는 자기 팀에는 건 거 같지 않아요. 라고 지금까지는 알려져 뭐 있어요. 얘기 나오기는 확실하긴 아니에요. 혐의에 대해서는 지금 수사 중이고 그래서 혐의에 대해서 확실하게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지금 파졸리하고 이제 토날리는 자기 팀엔 건 거 같지 않습니다. 근데 만약에 자기 팀에 걸었다 그러면 이것도 되게 심각해지고 맞아요. 어차피 그리고 축구 자체에 종목이 걸면 안 되기 때문에 이 선수 축구 선수들이니까 걸면 안 되는 거긴 한데 파졸리는 뭐 이 와중에 테니스 보는 걸 되게 좋아한대요. 테니스에 많이 걸었다고. 지금 얘기 나오는 거 보면 중독이 좀 된 것 같아요. 도박 중독도 원래 보면 도박은 저희도 도박 관련돼서 이제 광고를 받으면 대부분 그 방지위원회나 이쪽이거든요. 다 그거예요.
치료야. 아. 이거는 중독으로 들어가면 치료가 있어야 되는 그렇죠. 거기 때문에 그쪽으로 가는데 뭐 아까 얘기했던 요 친구도 도박 관련돼서는 좀 중독 문제가 있는 거고 토날리도 좀 이쪽이 있는 것 토날리도 같아요. 똑같은 예. 방식인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런 것 때문에 좀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근데 자니올로가 약간 특이한 건 자니올로 케이스는 지금 이거보다 혐의가 좀 더 무거운 걸로 알려져 그쵸. 있고, 네. 여기에는 자니올로의 어머니 유명할 겁니다. 아마 로마 팬들 잘 아실 텐데 자니올로의 어머니도 혹시 연관된 것이 아닌가? 엄마 유명해요? 극성으로? 극성으로. 그 엄마 하면 사실 라비오 엄마거든요. 엄마 중에 엄마가 라비오 엄마인데. 그런 급으로. 예. 네, 그런 급으로. 맘스터치. 그러고 있고, 자니올로가 주도적으로 이렇게 도박에 좀 동료들 끌어들인 것이 아닌가. 아. 도박장 개설까지는 아니고, 그러니까 도박장 개설까지는 아니고, 도박을 하는 데 있어서 좀 동료들을 좀 끌어들인 것이 아닌가라는 의심을 받고 있고. 그다음에 본인 네. 퇴장에 베팅한 다음에 의심되는 장면도 지금 막 나오고 그것도 있어요. 이제 확실하진 않은데, 확실하진 어쨌든 얘기가 나오기로는 자기 퇴장에 걸었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죠. 이건 확실한 건 아닙니다. 예. 이건 밝혀진 것도 아니고 그냥 그런 얘기만 나온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했는지 아닌지 모릅니다. 나 어렸을 때 이제 엄마가 친구 잘 사귀라고 그러잖아요. 지금 보면 나이가 010099야. 그럼 이제 또래야. 그러니까 어디선가 연령대 대표팀 이런 데서 다 알고 지내면서 유행인 거지. 약간 내부에서 야 이거 재밌다. 그랬던 것 같아. 그랬던 것 같아. 왜냐면 대부분 다 이런 젊은 친구들이 이제 나이가 들면 약간 개개인의 어떤 특성에 따라서 취미가 정해지고 생활 반경이 정해지는데 어렸을 때는 좀 같이 공유하는 걸 되게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좀 안타까운 게 뭐냐면 차라리 이럴 거면 차라리 카지노에 가서 카드 치고 뭐 이런 걸 하지. 왜 이게 생각해 보면 불법으로 할 이유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예. 합법적인 건 당연히 축구를 자기 하기 때문에 못 거니까 안 되는 건데 그렇다고 해서 축구 종목만 이걸 하는 건 아닐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스포츠 베팅을 하면 안 되는 건데 결국 불법적인 걸 했다는 거는 결국 얘네들이 이거 가지고 결국은 축구 쪽에 걸고 싶어서 한 게 아닌가라는 의심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딜 가면 노출이 되고 시간을 써야 되고 그렇지. 이동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핸드폰으로 띡띡띡띡 편하고. 하면 편하잖아. 어. 그리고 같이 분명히 이랬을 거야. 같이 뭐 카톡으로 낄낄 됐을 거 아니야. 막 우리 팀 이김 뭐 이런 식으로 그런 정보도 공유를 하면서 제가 볼 때는 이거의 죄가 아니라고 지들끼리 판단을 해서 뭔가 아니면 착각을 해서 한 것 같아. 한 발 더 나갔겠죠. 이거 몰랐다고 하면 멍청한 거고 알고 있었지만 야 어차피 안 걸려 뭐 이런 식으로 분위기가 형성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그런 들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인원이 이거 이상이다라고 보도되는 것도 있어요. 꽤 많은 수가 연루됐다라는 얘기도 있고. 그러니까 잘렙스키 얘기도 나왔었는데 예. 잘렙스키는 지금까지는 일단은 아닌 것 같아요. 일단 아. 아닌 것 같고 지금 뭐 얘기 나온 거는 유명한 선수는 이 셋이 다다. 이렇게만 지금 나오고 있어요. 어쨌든 요 또래들이 조금 뭐 이들은 대표적으로 워낙에 유명하고 잘된 선수들이기 때문에 지금 이름이 크게 오르내렸지만 이거 말고도 요 또래 중에서는 몇 명 더 있는 것 같긴 한데 다들 유명 선수는 아닌 것 같아요. 네. 뭐 본인들은 일단은 뭐 관련돼서는 좀 중징계가 나올 수 있을 만한 부분에서는 지금 부인하고 있는 것도 있고 그냥 일반적인 그 카지노처럼 할 수 있는 뭐 블랙잭이나 포커 이런 걸 했다고 그러지만 전체적인 분위기는 스포츠 관련된 베팅을 한 것 같고 스포츠 베팅이 문제가 생기는 건 결과적으로는 이게 승부 조작과 당연히 연루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스포츠로 따지면 가장 큰 중죄죠. 그 승부 조작과 관련된 거, 그 다음에 약물과 관련된 게 저는 스포츠에서는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그 중에 하나를 건든 겁니다. 근데 이게 단순히 해외 얘기가 아닌 게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케이스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제가 들은 바 요즘에 10대 사이에서 가장 문제되는 거 두 개가 하나는 마약, 나머지 하나가 불법 사설 베팅. 네. 이거 되게 큰 문제라고 하더라고요. 오래됐을 거야. 네. 10몇 년 핸드폰이 이제 어. 보급되면서부터 학교에서 이거 계속 하고 있는 친구들도 있고 대학생도 되게 많고 그러니까 보통 20대 초반, 10대 후반, 20대 초반 돈이 조금 그러니까 중학생보다 많을 거 아니야. 받는 용돈. 그걸로 해서 불려서 그러니까 처음에 딴 친구들이 계속 하는 거야. 그냥 그거 뭐 시드로 해가지고 계속 가지고 하는 거고 중독되면 하루 내내 이것만 쳐다보고 있고 주말 내내 축구 경기 뭐 다른 종목 경기만 계속 쳐다보고 있고 이런 사람들이 되게 많고 실제로 이제 뭐 이런 뭐 제보는 아니고 제가 들은 바에 따르면 스포츠 스타들이 어쨌든 돈을 많이 벌잖아. 어린 나이에 많이 많이 벌죠. 벌죠. 그럼 그거를 쓰고 싶을 거 아니야. 근데 뭐 명품을 쓰는 선수들도 있지만 예. 아니면 뭐 여자랑 노는 선수도 있겠지만 이 하우스 도박판이 지방에 엄청 활성화돼 있대요. 실제로
저는 이제 듣기만 해서 뭐 실제로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거는 축구 종목뿐만 아니라 모든 억대 연봉 받는 스포츠 종목한테 다 해당 사항이 있는데 이 뭐 동해안 쪽이나 이 남해안 쪽 특히 이제 사이드 쪽에 하우스 진짜 하우스 우리가 어렸을 때 타짜, 봤던- 타짜. 리얼. 타짜. 그런 하우스 쪽으로 많이 그러니까 돈이 없으면 그런 데도 못 가. 못 가지. 껴지지도 않아. 왜냐면 그렇겠죠. 데려가는 사람들이 있겠죠. 뭐 그걸 부르는 은어도 있겠죠. 데려가는 사람들이. 그 데려가는 사람들이 얘 돈 많으니까 데려가는 거지. 그지? 그지를 데려가겠어요? 진짜? 이 하우스 저도 들은 게 있었는데 제주도에는 진짜 많대요. 맞아. 그러니까 그 많을 사이드 것 같다. 솔직히 많을 것 같아. 많아요. 엄청 많대. 놀러 가기도 편하고 네. 간다고 이상하게 보지도 않을 거고. 그리고 거기에 어쨌든 돈이 있는 사람들이 있고 만약에 외국인들이 놀러 오는 경우에 돈을 좀 들고 온 경우도 있을 거고 근데 우리 쪽으로 좀 좁혀봐도 선수들이 어린 나이부터 돈을 좀 버니까 그거 할 수 있는데 이건 사실 되게 문제인 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런 게 그냥 단순한 하우스 도박으로 끝나는 것도 사실 치료를 해야 되고 그들에게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일 수 있으나 스포츠 베팅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무조건 승부 조작이랑 연루될 가능성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런 데 다니다 보면 힘들잖아. 그렇지. 저 담배도 피우고 하여튼 더럽잖아. 몸이 막 네. 힘든 느낌 들 거야. 그러면 이제 쉽게 가는 거야. 맞아. 핸드폰으로 띡띡띡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아예 뭘 하긴 해야 돼 내가 이 도박 같은 걸 하고 싶은데 가기는 체력적으로 힘드니까 이제 핸드폰으로 하기 시작하면 거기서부터 이제 스포츠 토토에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연루된 선수들이 되게 많을 거고 실제로 뭐 어떤 선수들은 대학교 때 했던 게 프로 와서 걸리고. 걸려가지고 막 있잖아 몇명 더 맞아요. 유명한 선수도 예. 있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는 사람들이 많고 그래서 이제 뭐 치료가 되고 반성을 하고 하면 좋은데 한 번 쉽지 빠져들면 않죠. 잃기 시작하면 돈까지 빌려서 한단 말이야. 그치. 왜냐면 그거 빌려서 따서 어쨌든 매월 내가 지금 한 5년 축구해가지고 몇 억을 모았는데 이게 한 이틀 만에 날아갔어. 그럼 눈 돌아가잖아. 돌아가죠. 그러니까 도박 중독. 대출 소위 말하는 땡기고 중독. 친구들한테 거짓말 쳐서 돈 빌리고 해가지고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직히 우리도 그렇지만 우리도 얼마 전에 뭐 롤스로이스 사건 이런 거 보면은 요즘 이제 그렇게 해서 돈 번 애들 예. 그 사설 불법 도박장을 개설해서 돈 번 애들이 떵떵거리면서 자꾸 사회 문제화 되고 그쵸. 사고 치고 막 이러니까 이제 이제서야 조금씩 이게 좀 심각하구나 사람들이 좀 느낀 것 같아요. 예전에는 그냥 하는 거 자체에 대해서 뭐 그런 걸 하고 있냐 막 약간 이런 느낌이었다면 그게 아니라 얘네들이 이제 그리고 또 뭐 조폭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다 연루가 되고 필리핀이나 그러니까. 이런데 동남아에 이제 그런 거 사업 도박장 차리고서 거기서 이제 다 돈 빨아들이고 막 이러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사회적인 해악을 좀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서야. 그 좀 뭐 언제나 그랬지만 제일 약간 걱정되는 거는 그거죠. 약간 이런 걸 하는 사람들이 뭐 도파민 중독 이런 게 문제가 아니라 나 가끔 그런 댓글 보거든. 그래서 누구보다 돈 많이 벌어? 그러니까 나쁜 짓을 하더라도 돈만 벌면 돈 상관없다. 벌면 끝이야. 라는 게 물론 우리야 저 미친 듯이 돈 좋아합니다. 돈 벌려고 이러고 있는 거 아니에요 다. 돈은 중요한데 그게 불법적인 영역으로 가더라도 돈만 많으면 끝이야. 도덕성이 없어지는 그러니까 거예요. 도덕성이 점점 옅어지는 것 같아. 이런 게 좀 걱정되는 부분은 아닌가. 그럼 보면 이 선수들도 사실 엄청 어린 나이입니다. 그러니까 유혹에 빠지기 쉬운 나이에 이거 빠져서 지금 이들은 제가 봤을 땐 선수 생활이 순탄치 않을 것이며 그럴 가능성이 그리고 있죠. 이렇게 되면 모르겠어요. 구단 차원에서 이들에게 어떤 징계나 어떤 뭐를 할지 모르겠으나 이게 시발이 돼서 어디까지 번질지는 모르겠는데 그럼 되게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볼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생길 거란 말이야. 옛날에 기자할 때 이런 메일도 한 번 왔어요. 자기가 어떤 선수가 돈을 빌려줬는데 안 갚는다. 얘 도박하느라 돈 빌린 것 같다. 네. 근데 내가 수사기관이 아닌 이상 이거를 알아보는 방법도 없고 사실 너무 피곤한 일이잖아. 나한테. 내가 할 일은 아니잖아 사실 이거는. 할 수도 없지. 할 수도 없지. 누가 조사를 해줘. 경찰이 하는 일이라서 내가 그냥 그거는 이제 씹었어요. 왜냐면 사실 확인도 안 되고 실제로 빌려줬는지 내가 누구한테 알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그냥 거짓말일 수도 있고 하니까 그래서 그런 일들이 생각보다 많구나라고 생각이 되더라고요. 그때 메일을 보낼 정도면. 그래서 이거는 항상 운동선수라면 경계를 해야 되고 주변에 막 그런 사람 있잖아. 막 건달도 아니고 반달. 돈도 좀 있고 형님 밥 사주는 형님들 있잖아. 추익현. 그런 사람 그런 사람 제가 알기로 그런 사람들이 와서 야 동생 수고했다. 밥 사줄게, 술 사줄게 하면서 사주면서 야, 재미있는 데 있는데 끌어들일 수 있지. 이런 식으로 많이 접근을 하더라고요. 돈 아예- 많은 사람들은 언제나 큰 고객이잖아. 그러니까요. 그들 입장에선. 그러니까 우리가 영화에서 본 게
다 도박 쪽은 난 되게 현실성 있다고 봐요. 그 카지노도 시작할 때 쉐이켄이 아니죠. 차무식이 그 뭐 어떤 어디 다방 인수해가지고 그래. 거기서 차려놓고 시작하잖아요. 맞아. 그래서 항상 근데 여러분들도 다 똑같습니다. 우리도 누가 와가지고 유혹할 수 있어. 있죠. 재밌는 데 있는데 한번 가볼래? 어. 거짓말할 수도 있어. 야, 뭐 밥 먹으러 가자 했는데 그래. 가니까 그런데 야, 한 판만 해봐. 하다가 시작되는 거거든. 대부분. 이거는 좀 걱정이 좀 많이 조심해야 돼요. 돼요. 예. 근데 이게 길게 봤을 때 이런 불법 도박과 관련된 거를 처벌하면서 치료하는 것도 중요한데 뭐 이거랑 딱 연관 있는 얘기는 아니에요. 저는 그 정상적인 토토 프로토 네. 이거 말고 지금 이게 독점 상황이잖아요. 네. 이게 계속 하면 안 돼. 밑으로 내리면 내릴수록 난 이 판이 계속 커진다고 보입니다. 그러니까 적당하게 배당률 조정하고 양성화시키고 할 거 할 사람 하고 불법을 좀 없애는 방향으로 가는 것도 그렇죠. 같이 좀 진행이 저는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원칙은 10만 원이죠. 네, 상한선이 그래? 한 번에. 네. 근데 사실 이렇게 중복해 사도 뭐 여기서 딱히 뭐 그게 없죠. 없죠. 사실. 오프라인 살 때 신분증 내고 사지 않잖아요. 나 몰라. 신분증을 검사하려면 검사할 수는 있겠죠. 근데 그게 신분증을 내야 이게 10만 원이 아니 얘가 10만 원을 더 샀는지 알 수 있죠. 모르는 거잖아요. 몰라요, 그거 사실. 근데 요즘에 그 유독 그 뭐 주식 리딩방 이런 거 광고 많이 오잖아. 난 요즘에 계속 그게 와. 로또 번호 알려드립니다. 문자? 입장 못 하셨습니다. 나도 겁나 와. 진짜 개 와. 그거 맞아, 엄청 많이. 요즘 와요. 엄청 많이 와. 그냥 단순한 왜 오는지 몰라. 아니 로또 번호 알려줄 거면 야 번호를 왜 알려줘? 자기만 보지. 지금 또 리딩방. 그러니까. 방금 왔어. 아니 어. 로또는 많은 사람이 맞으면 맞을수록 손해 아니야. 그렇게 잘 맞추면 자기만 보지. 그걸 왜 알려줘 그거를? 하여튼 네. 너무 많이 와. 요즘 뭐 주식, 코인 이런 거 엄청 많이 오잖아. 진짜 많이 리딩방. 와. 아 그렇게 리딩할 거면 자기만 알지 뭘? 이거 이탈리아 도박 스캔들은 아마 더 디테일한 게 나올 거예요. 지금까지 나와 있는 것 중에 지금 많은 그 분들이 얘기하는 게 사실이 아닌 거, 혹은 과장된 거, 혹은 완전히 뭐 이제 조사 중이기 때문에 네. 알 수 없는 것들이 섞여 있기 때문에 어쨌든 지금 주장은 간단하게 설명해서 이 세 선수들은 자기는 축구에 베팅하지 않았고 우리 팀에도 당연히 베팅하지 않았다. 도박을 했다 그냥. 자기는 포커나 블랙잭 같은 이런 것만 도박만 했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고. 이거 털면 그냥 바로 나오지 않나? 핸드폰 털면? 아마 제대로 조사 중이겠지. 요즘에는 스마트폰 털면 그냥 끝장이기 때문에 자기가 여태까지 했었던 검색 기록까지 다 나온대요. 그러니까 별의별 뭐 야동 본 거 여러분 다 걸리는 히토미 본 거 이런 거 다 걸려요. 네. 그 뭐 나쁜 짓 하면 안 돼. 그거 걸리면 진짜 다 까발려진대. 손변이 얘기했어. 네. 이탈리아 이 도박 스캔들은 저는 보면서 좀 씁쓸했어요. 이게 토날리는 특히나 뉴캐슬 와서 되게 상종가였잖아요. 아니 뭐 자니올로야 그렇다 쳐도 자녀는 다- 중간에 네. 아니 뭐 얘도 어쨌든 간에 그나마 또 어쨌든 또 잘 갔어. 또 팀을 또 잘 골라갔어요. 그래가지고 좀 살아나려나. 얘가 어쨌든 간에 살아나는 게 이탈리아 대표팀에 있어서 좀 중요하긴 하거든요. 얘가 잘하는 게. 근데 파지올리도 그렇고 토날리는 지금 현 시점에서 가장 지금 대표팀에서도 그렇고 이탈리아에서 가장 그렇죠. 잘하는 미드필더고 파지올리는 장래가 촉망 맞는 미드필더고 네. 이런 애들이 이런 거에 걸려가지고 이거는 솔직히 답도 없어 이거. 이건 솔직히 되게 그 베테랑이 걸려도 이런 걸 했다고? 약간 이런 느낌이 들 텐데 나이도 어린 애들이 문제 좀 있죠. 답답합니다, 진짜.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 또 다른 오늘의 메인 이슈입니다. 바로 가장 핫한 팀이죠. 사비 알론소의 레버쿠젠. 저는 그 궁금했었던 감독이 두 명 있었어요. 샤비 에르난데스, 사비 알론소. 감독을 했을 때 감독하면 어떨까? 왜냐면 워낙에 경기 보는 판 어떤 시선 이런 것들이 좋으니까. 근데 샤비 에르난데스 사실 생각보다 비판을 좀 많이 받고 있고 물론 뭐 또 최근에도 뭐 이래저래 뭐 영주 형이 싫어하면 말 다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예. 근데 알론소는 지금 레버쿠젠을 이끌고 있는 그림이 꽤 좋아 보입니다. 너무 그리고 잘 나가고 축구도 아주 잘하고 있고 그래서 요거를 이제 두 분 얘기를 좀 들어보고 레버쿠젠 이번 시즌 들어와서 중계한 적 있었나요? 네, 있었어요. 네. 거기 또 중계하면서 느꼈었던 거나 이런 걸 좀 들어보면 좋을 것 같거든요. 현재 6승 1무 리그 1위입니다. 23골 넣고 실점 6실점이니까 득실 밸런스 좋고요. 패스 성공률 1위. 2위는 바이언인데 바이언보다 아주 근소하게 높긴 높아요. 1위고요. 점유율 3위 57%. 1위가 바이언, 2위가 도르트문트입니다. 그다음에 공중볼 경합은 18위. 최하위. 그러니까 이렇게 축구 자체를 위로 때리는 걸 안 한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근데 또 반대로 많이 뛰는 그러니까 빠른 속도로 뛰어가는 스프린트는 바이언에 이어서 2위입니다. 그러니까 관련된 축구와 관련된 스탯은 최상위로 찍고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형이 보는 레버쿠젠의 지금의 어떤 알론소의 레버쿠젠은 어떤가? 포지셔닝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포지셔닝이 좋다. 요즘은 솔직히 포지셔닝이 거의 절반 이상이라고 보이거든요. 이 선수를 어느 위치에 어느 타이밍에 갖다 놓는가. 그러니까 뭐 좀 과하게 얘기해서 뭐 줄 묶고 훈련한다라는 얘기도 있잖아요. 있잖아요. 어떤 팀은 뭐 줄 묶고 맞아요. 감독이 땡긴다 해서 그걸 이제 선수들이 제일 싫어하는 훈련이에요. 왜냐면 다 서 있잖아. 위치 계속 서 있어. 야, 왼쪽으로 한 번 더. 그러니까 이렇게 디테일, 그 정도까지 하는, 이제 지도를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되게 좋은 위치에 다 서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그 선수가 영리에 서 있는 걸 수도 있지만 99% 감독이 그렇죠. 거의 서 있으라고 하니까 서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선수가 생각보다 자기 판단에 의해서 감독의 말을 역으로 뛰어가는 경우는 많진 않아요. 예. 진짜 선수들은 말 잘 듣습니다. 왜냐면 나 뛰어야 되니까 감독이 하라는 대로 일단 그렇지. 하고 실패하면 이제 거기서부터 감정의 골이 커지는 거고 성공하면 이 팀처럼 잘 나가는 건데 일단 자카랑 팔라시오스의 개인 능력도 좋지만 이 두 선수의 포지셔닝이 되게 뛰어나기 때문에 이 3백 앞에서 빌드업에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고 또 좋은 윙백들을 갖췄어요. 그리말도랑 프림펑. 이제 작년에는 왼쪽 백이 좀 왔다 갔다 했거든요. 예. 뭐 인카피에가 사실 완전 왼쪽 백은 아닌데 센터백인데 왼쪽도 보다가 뭐 미셸 바커라든지 한 명 있었는데 싱크하번 뭐 네. 이런 좀 선수 조금 내가 볼 때 좀 떨어지는 이 전술에 안 맞는 미셸 바커는 좋은 선수인 것 같긴 한데 근데 그리말도가 지금 이 포지셔닝에 딱 맞고 오른쪽 프림퐁은 사실 지금 유럽에서 뭐 공격적인 측면으로 공격 봤을 때는 능력은 워낙에 빠르기도 빠르고 네. 지난 시즌부터 계속 더 큰 팀들한테 링크가 많이 났던 선수 네. 아니에요? 일단 공격력이 미쳤으니까 이거 뒤에 이제 이 센터백 오른쪽에 코수누라는 선수가 코수누. 있는데 제일 약하거든요 이 멤버 가운데 네. 제일 실수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나는 결국 인카피에 조나단 타 탑소바가 3백 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올 시즌 인카피에가 살짝 밀려나면서 탑소바 타 코수누로 가고 있는데 코수누가 나이가 좀 어린데 올 시즌에 약간 뭔가 눈을 뜨면서 이 감독 밑에서 프림퐁이 올라갔을 때 그쪽으로 전진해서 커버하는 능력이 되게 뛰어나 보이더라고요. 코스누. 그래서 그런 어떤 밸런스적인 측면에서 되게 좋고 타는 진짜 옛날부터 형이 많이 얘기했었던 선수. 이게 이 좀 빨라. 근데 실수를 해. 그러니까 전형적인 우리가 많이 봤던 선수야. 빠르고 운동 능력 좋은데 뭔가 튀어나가다가 뒤로 빠뜨려서 실수하는 장면이 되게 많은데 3백의 가운데서 조금 이제 리더처럼 뛰다 보니까 오히려 본인이 좀 더 편하게 축구하는. 그러니까 일단 빠르면 어느 정도 축구를 깨우치면 커버가 되는 거야. 먹고 들어가죠. 느린 거는 답이 없거든 사실. 네. 느리면 머리가 좋아야 돼. 근데 빠르면 머리가 조금 떨어져도 커버가 되잖아 사실. 그렇죠. 그치. 그래서 머리가 나쁘면 몸이 고생한다고. 그래, 네. 그건 맞아. 그래서 그런 밸런스적인 측면도 되게 좋고 비르츠는 뭐 설명이 필요 없고 축구 천재과. 이 후프만이라는 선수가 인지도가 떨어지긴 하는데 네. 진짜 다 뛰거든요. 풀백, 윙백, 윙어, 뭐 공미, 센터백 빼고는 내가 볼 때 얘는 다 뛸 수 있는 선수라서 굉장히 좋은 영입으로 보이고 또 보니페이스라는 뭐 이번 시즌 가장 핫한 공격수 중 한 명 맞아요. 아니에요? 기라시랑 같이. 전 세계에서도. 네. 그래서 뭐 쉬크가 돌아오면 이제 경쟁하지만 쉬크도 쉽지 않지. 다친 지가 너무 오래돼서 못 뛴 지가 너무 오래돼서 지금 봐도 쉽지 않- 보니페이스가 나을 거예요. 네. 그래. 네. 그래서 일단 주전에 대한 밸런스가 좋고 사실 골키퍼가 흐라데키가 흐라데키. 조금 약해 보이긴 했거든. 네. 나이가 아마 89년생인가 떨어지는 선수인데 올 시즌 수비가 좋으니까 확실히 본인도 되게 많이 올라오면서 다시 한번 했고 또 이 맨유에서 백업 골키퍼 한 명 영입했잖아요. 네. 코바르. 그래. 그래서 이 선수도 있으니까 확실히 뭐 백업도 좋고 그 백업에 인카피에 나 되게 좋은 선수라 생각하고 저는 이제 더 좋은 클럽에서 노릴 거냐면 왼발잡이에 센터백, 풀백, 코릴 같은 역할이에요. 다 가능한 역할이라서 되게 좋은 자원이고 스타니치도 임대로 좋죠. 나름 꿀 영입이죠. 네. 다쳤을 때는 아무데나 땜빵 쓸 수 있으니까 네. 유넨이 엄청 손해본 임대 영입이고 그래서 멤버 구성 자체가 되게 좋은데다가 사비 알론소의 이 3-4-3 포메이션이 이제 효과를 발휘하면서 빈틈이 거의 없어요. 자, 그러면 지금 환영이 평가한 게 선수들의 포지셔닝이 좋고 베스트 11 밸런스 좋은데 백업도 괜찮다. 그다음에 알론소의 3-4-3이 자리를 잘 잡은 것 같다. 요 느낌이 이제 레버쿠젠의 좀 개괄이라고 보면 그리고 되겠습니다. 팔라시오스 얘기해야 되는데 이 어쨌든 우승 멤버인데 주목 못 받은 우승 멤버잖아요. 미드필더가 워낙 좋았기 때문에 뭔가 월드컵 다녀온 뒤로 원래 좀 그냥 있으면 좋고 뭐 없으면 그 정도 느낌이었거든 레버쿠젠. 근데 지금은 핵심. 약간 그 자리에서 뛰었던 메갈리스터나 엔조처럼 뭔가 느낌이? 그러니까 좀 뭔가 한 단계 스텝업. 스텝업 한 것 같아요. 월드컵 우리나라 선수도 월드컵 갔다 오면 얘기했잖아. 그런 선수도 있죠. 네. 많이 늘었다. 본인도. 근데 나상호도 이 그때 그렇게 이 선수는 얘기했었고. 뛰긴 뛰었어요 월드컵 때 잠깐. 근데 확실히
완전 달라졌어요. 레벨이 완전 업돼서 이 선수는 제가 볼 때 많은 팀에서 계속 탐내는 자원. 그리고 그 옆에 자카, 베테랑. 자카는 잘하더라고. 네. 여기 그러니까 이 레버쿠젠 보면서 되게 놀랐던 건 선수들이 대형을 너무 잘 서 있어요. 그러니까 공이 거의 어느 위치에서 공을 잡아도 다 패스할 길이 다 있어요. 딱딱딱. 그거는 진짜 애들이 다 열심히 많이 뛰고 이거를 훈련을 되게 많이 했다는 얘기거든요. 보면은 그래서 가끔 뭐 막 레버쿠젠 뭐 죽이는 빌드업 하면서 막 근데 원터치로 막 몇 번 돌더니 막 결국 이제 우측에 공간 크게 만들어서 이제 프림포한테 딱 주는 그런 예. 게 몇 가지 짤들이 있는데 그런 게 왜 그런 일이 발생하냐면 결국 애들이 훈련을 많이 해서 원하는 위치에 딱딱 제대로 가서 타이밍에 서 있고 그거를 공을 갖고 있는 선수는 정말 망설임 없이 그냥 줘도 왜 저기 있을 거 내가 아니까 그냥 그렇게 주는 느낌들이 있어요. 그래서 팀이 너무 조직이 잘 돼 있는 것 같아요. 이게 근데 모르겠어요. 이렇게 뛰는 건 어쨌든 간에 나름대로 체력 소모가 좀 큰 스타일일 텐데 근데 또 어떻게 한편으로는 또 분데스리가는 그래도 다른 리그들보다는 팀 수가 적어서 경기 수가 약간 적기도 하고 그래서 이거 진짜 끝까지 유지하면 근데 그러면 이렇게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뛰면 상대가 더 힘들 수 있죠. 왜냐면 얘는 두 발자국 가서 포지셔닝을 해. 왜냐면 이미 좋은 위치에 있어서 두 발자국만으로도 내가 공을 터치할 수 있는데 상대는 왜 저기 있지? 나 저기 가야 되나? 이게 제일 그러니까 수비할 때 제일 짜증나는 게 나 가야 되나? 그러니까 영리한 선수는 자기가 판단할 수 있는데 조금 이제 그게 좀 부족한 선수들은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망설이다가 결국 공 잡은 선수가 되게 뭐야 쟤 안 오네? 치고 나가. 네. 그러다 비르치한테 연결되나? 비르치한테 연결되면 사실 거의 킬러 패스가 들어오거든요. 그렇지. 그러니까 이 팀이 중앙에서 공을 워낙 잘 다루고 비르치한테 가면 되게 위협적인 패스가 바로 나오니까 비르치는 공 잡고 막 안 해요. 그냥 되게 깔끔한, 되게 간결하게 하고 애가. 그래서 막 화면에 되게 많이 잡히지도 않아. 그냥 잡고 좌우 살피고 잡고 바로 패스. 근데 그게 빠르지도 않아. 공이 애매하게 느릿느릿 가는 것 같은데 근데 딱 제때 바람에 떨어. 되게 신기한 타입이에요. 그러니까 무시하려면 되게 역동적이잖아요. 막 드리블 많이 하고. 근데 비르츠는 진짜 뭐 이렇게 좀 대충 하는 느낌까지 받을 정도로 되게 깔끔하게 축구를 해요. 근데 저 나이에 약간 그럼 벌써 축구도사 삘이네. 네. 이 그러면 그 펩이 이전에 2-3-5 형태를 많이 썼잖아요. 그래도 요즘은 3-2-4-1로 많이 썼는데 알론소의 요 3-4-3 내지는 3-4-2 하나 요 느낌은 이 알론소 감독의 약간 시그니처 포메이션이 딱 그려질 가능성이 크겠네요. 일단 작년에는 포백과 쓰리백을 왔다 갔다 하다가. 혼용을 했는데 이제 네. 중도 부임을 했기 때문에 좀 선수들에 맞춰서 쓴 것 같고 이제 이제 하계죠. 하계 훈련을 같이 한 다음에는 이제 이 포지션으로 확실히 자리 잡은 것 같아요. 그리고 선수 구성도 3백을 충분히 쓸만한 선수 구성이고 지금 그래서 크게 문제는 없는 것 같고 스타니치를 임대로 데려온 건 어쨌든 3백을 쓰려면 최소 5명의 있어야죠. 센터백을 해야 되는데 뭔가 한 자리가 애매했고 이 선수 쓰려면 좀 풀백, 윙백, 센터백 가능한 선수들이 한두 명 있어요. 요즘은 또 추세가 그런 선수들 되게 한두 명은 꼭 팀에 있어야 돌아가잖아요. 그래서 인카피에랑 스타니치가 그런 역할들을 해주니까 팀 구성원 쪽으로도 되게 뛰어난 현재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궁금해할 만한 건 그럼 레버쿠젠의 이 알론소의 레버쿠젠이 바이언을 제치고 우승을 할 수 있을 것인가? 그건 몰라요. 랑 그건 모르죠. 모르죠. 네. 자, 그다음에 만약에 이 정도로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 이제 다른 레버쿠젠보다 큰 규모의 클럽에서 알론소 감독을 좀 데려갈 가능성이 생길 텐데 이 다음에 옮겨도 알론소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벗어나서 다른 팀으로 가. 예를 들어 스타가 되게 많아요. 뭐 지금 이야기 나왔었던 거 알론소가 지금 있었던 데가 리버풀, 바이언, 레알이잖아요. 네. 뭐 여기로 예를 들어 간다라고 하면 다른 리그에 가서 그 팀들에서도 충분히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인가를 이제 우리가 예상을 해보는 거죠. 봤을 때 형 왜 그런 경우 있잖아. 이 아이씨는 여기 벗어나면 못할 것 같아. 왜냐하면 제라드 불안해하는 사람이 있었거든. 근데 결국엔 불안감이 드러났었고. 저는 리버풀은 쉽진 않다. PL은 워낙 다양한 뭔가가 있고 그리고 리버풀은 좀 어려울 것 같긴 해요. 지금 당장은. 지금 근데 사실 레벨에서. 클럽이 나이를 생각하고 그 사람 건강 생각하면 차기 감독군이 필요하긴 할 거라고 봐요. 근데 그러니까 부담은 확실히 리버풀이 더 될 것 같아요. 왜냐면 클럽 감독이 이러는 게 있기 때문에 그렇지. 클럽 부임 이전과 이후에 리버풀은 완전 다른 완전 팀이기 다르죠. 때문에
그 사람이 만들어낸 성과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거는 오히려 레알 마드리드나 바이언보다 더 부담스러워. 오히려 더 어려울 수 있다. 뮌헨이 사실 가장 편할 수 있죠. 왜냐면 지금 리그를 안 옮기고 이동을 할 수 있는 그렇죠. 구조. 뭐 투엘이 지금 못 하고 있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계속 잡음이 불안불안하죠. 나오잖아요. 아주 잘만 하고 있는 것도 아니야 또 보면. 진짜인지 아닌지 불안불안해. 모르겠어요. 네. 그래서 느낌이. 루머에 따르면 사비 알론소의 친정팀 세 팀으로부터 오퍼를 받으면 레버쿠젠은 그걸 들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루머가 계속 나오긴 있더라고.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없는 말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게 협상의 문제겠죠. 그러니까 협상 테이블은 앉는다 뭐 이 정도 느낌일 것 같긴 한데 뮌헨이 가장 이제 뭔가 갔을 때는 바로 성과를 낼 수 있는 팀인 것 같고 라리가도 사실 이 사비 알론소가 시작을 레알 마드리드 후베닐에서 이제 조금 경험을 하다가 레알 소시에다드 팀 감독을 그렇지. 생각보다 오래 했어요. 3년 이상 했어요. 근데 되게 오래 했어. 저는 이게 되게 좋은 선택이었다고 봐요. 막 어줍지 않게 막 어디 높은 팀 가가지고 뭐 코치를 한다거나 아니면 펩도 뭐 B팀 했었잖아. 감독. 근데 그런 나는 것처럼. 이렇게 약간 준비된 감독 느낌? 그런 느낌인 것 같고 나름 차근차근 좀 본인의 커리어를 준비해온 느낌이 있고 그래서 레버쿠젠에 오자마자 어느 정도 성과를 내는 것 같고 그래서 레알 가면 어때요? 현실적으로 레알 마드리드가 제일 가능성이 높지 않나. 안 감독 후에 근데 사실 레알 마드리드에서 만족할 만한 커리어의 감독이 일단은 현재로서는 잘 없기도 하고. 근데 없죠. 레알이 이렇게 젊은 감독을 선임한 게 거의 없죠. 파격적으로 만약에 지단 한다면 같은 경우도 지단 뭐 이런 비교적 젊었지. 지단. 그러니까 지단의 성공 케이스가 있기 때문에 지단이 저는 뭐 그 페레스 회장이 사비 알론소 정도면 충분히 데려올 만한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아마 이번 시즌이 끝나고 나면 몇 개 굵직굵직한 거 있잖아요. 은바페 사가도 있을 것이고 있겠죠. 그러면서 이제 감독도 바뀌고 하면서 아 그래 은바페 사비 알론소 이런 그림을 그리고 있지 않을까. 레알 마드리드 갔을 때 문제는 딱 하나죠. 그 알론소 감독이 그 정도급 스타들이 모여 있는 팀을 어떤 식으로 매니징할 그렇지. 건가. 언제나 레알 마드리드는 그런 부분에 대한 근데 이제 알론소가 워낙 본인이 또 걸출했던 선수라 어느 정도 또 통할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지단만큼은 아니어도 어쨌든 레알 마드리드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던 선수이기 때문에 그 선수 출신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그래 선수들이 그래도 좀 알아서 숙이는 게 있지 않을까. 아무래도 네. 네. 일단 비주얼이 그냥 서 있으면 약간 든든한 느낌이 멋있어, 멋있어 되게. 여기 되게 맞아. 그 금이턱 딱 각진 느낌의 그 미남 스타일이잖아. 지금 그 라울 이야기 하지도 마라. 라울 같은 소리 하네. 저분 진짜 레알 팬 맞네요. 레알 팬들은 라울 얘기하면 갑자기 그건 안 돼. 약간 이런 느낌으로 가거든요. 만약에 간다면 그럼 어디로 갈 것 같으신가요? 타이밍은 제가 보기에는 투엘이 중도에 갑자기 날아가지 않는 이상은 바이언은 얼마 안 됐잖아. 부임한 지. 그러면 클럽 리버풀 그다음에 안첼로티 레알인데 근데 뮌헨이 최근 경질하는 거 보면 약간 타이밍이 하는 타이밍에 하는 경우가 하는 있죠. 경우가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명분이 지금은 없. 아 근데 그래서 오히려 못하지 않을까? 한 번 이제 그런 식으로 날려버리니까 그때 이제 안 좋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못하지 않을까요? 오히려 야, 이렇게 됐다면 오히려 더 안 좋더라. 근데 네. 사비 알론소가 조금 더 길게 본다면 본인의 커리어를 레버쿠젠에서 한 2년 그것도 괜찮죠. 더 제가 알론사람 바로는 안 갈 것 같아요. 여기서 아니, 왜냐면 여기 안정감 있으면, 있게 가는 거야. 여기 있으면 내 가치는 더 올라가. 가만히 있어도 올라가. 그렇지. 사실 계속 이 정도 성적만 내면 그러니까 바이언 계속 똥침만 쏘면 돼. 계속 똥침 놓으면서 계속 이렇게 쭉 가면 아마 그냥 지금 가는 것보다 그때 그렇게 가는 게 연봉도 본인이 더 높게 받을 테니까. 뭐 우승을 원하진 않잖아요 레버쿠젠이. 그렇지. 우승권에 도전하는 하면 좋겠지만 뭐 그랬다 우승 한번 하면 뭐 난리 나는 레버쿠젠이 거지. 리그 우승을 해본 팀도 아니고. 사실 리그 우승을 하면 무조건 떠날 것 같아요. 아마 여기서 그래요. 이룰 게 뭐가 있어. 없어. 근데 우승을 못하고 한 3위 뭐 이 정도에서 계속 경쟁하면 한 1년 더 해볼까? 더 하면 더 좋을 것 같은데라고 서로 생각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돼서 그렇습니다. 나 같아도 조금 더 길게 보지 않을까. 레버쿠젠은 좀 그 경기 저도 이제 요거 때문에도 그렇고 그 전에도 워낙에 주목을 많이 받아서 봤는데 경기도 잘해요. 재밌어요. 재밌어. 진짜 재밌어. 그게 중요한 것 같아. 솔직히 경기가 얘기하면 재밌는 게. 그 재미는 요즘 바이언 경기 그렇게 재밌지 않거든요. 재미는 없어요. 재미없어요. 레버쿠젠 경기가 좀 더 재밌다. 확실히 요즘 보면 투엘이 갖고 또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 투엘 원래 경기 재밌게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영입부터 꼬이면서 이 아저씨가 심사가 뒤틀렸어. 왜냐면 남 탓하고 싶잖아 사람은. 근데 사실 남 탓할 만하긴 해. 선수 센터백 3명밖에 없는 팀이 어딨어. 그렇지. 그다음에 6번도 결과적으로 영입이 안 됐고. 안 됐고. 그래, 할만한데 좀 과하니까 뮌헨 수뇌부에서 야 적당히 적당히 해. 해라고 그래. 하는데 이제 그 아저씨가 뭐 말을 듣겠습니까? 안 됐죠.
아니 뭐 일단 겨울에 원하는 포지셔닝들이 들어오면 그러면은 좀 훨씬 나아질 거라는 생각을 하긴 하는데 뭐 그때까지 그렇다고 뭐 바이언이 갑자기 무슨 몇 연패하고 뭐 이러진 않을 것 같아서. 그죠? 네. 전반기 꾸역꾸역 버티고 이제 겨울에 뭔가 영입에 따라서 투엘도 좀 왔다 갔다 할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이런 거 보면 사비 알론소 잘하고 차비 헤르난데스 어쨌든 리그 우승했고 피를로는 왜 피를로도 간당간당합니다. 지금 삼프도리아도 지금 약간 참고로 지금 물론 이 정도로 문제 있는 거 보면 피를로가 감독이랑 안 맞는 것도 있는 것 같은데 그때 감독 너무 빨리 맡았어. 그것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약간 어떻게 보면 약간 사고에 가깝게 감독에 네. 맡은 느낌이라 그렇게 날아간 레전드들 많잖아. 지금 생각해봤을 때 램파드 뭐 다시 감독하겠어요? 아, 그러니까 차근차근 해야 된다니까. 어. 사람 너무 급해 다. 그 램파드는 결과적으로 램파드는 그래도 심지어 그래도 감독 좀 했었잖아. 그렇죠. 심지어. 근데 마지막에 첼시로 간 순간 약간 이제 커리어가 그냥 끝난 느낌이야. 거의 감독 커리어. 첼시에서도 첫 시즌 어쨌든 괜찮았지. 램파드 감독은. 다시 온 게 악수야. 그러니까. 거기서 딴 팀 가서 다시 시작했으면 괜찮은데. 근데 뭐 사실 생각해 보면 그 제안을 또 본인이 이렇게도 좀 애매했을 것 같기도 하고 뭐 디테일한 상황은 다 알 수는 없지만. 아니, 첼시니까 받아들였을 거고. 본인도 그러니까요. 첼시에 대한 애정이 너무 크니까. 네. 그래서 알론소의 레버쿠젠은 저희가 조금 더 지켜보면서 네. 아마 알론소가 몇 년 안에는 떠날 것 같아요. 이 정도 성적을 계속 보여준다면 레버쿠젠이 잡기는 힘들어질 것 좀 같은데 더 큰 클럽에 갈 확률이 되게 높죠. 네, 어디로 갈지 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요. 히든풋볼은 여러분 내일 같은 시간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일정 올려놓을 테니까 그거 체크해 주시면 돼요. 오늘 이따가 밤에 올려놓을게요. 자, 그러면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 이거 있어? 아니 없어. 그냥 처음 해봤어.